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오늘 처음으로 얼굴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현재 7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이 모이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얼굴 잘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얼굴 공개 안 하는데 얼굴 공개를 오늘 합니다. 어우, 브라질 출신이에요? 성화형님 반갑습니다. 박상섭님 반갑습니다. 12분, 19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자, 얼공은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얼굴 공개를 하면은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얼굴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43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 구독자분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은 용접 연습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눈 수술 안 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지금 예전 같질 않습니다. 용접 배우러 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네요. 박상섭님. 제가 지금 올해 43인데 23살, 4살부터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용접을 시작한 게 아크 용접인데 그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삼양식품이라는 곳을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 아크 용접을 배웠는데 아크 용접이 너무 재밌어서 그 뒤로 직업훈련소, 이제 일명 폴리텍이라고 하죠. 폴리텍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이제 한양이엔지라고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를 키워준 이제 아주 사부님, 회사의 사부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거기서 반도체 용접을 시작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때가 27,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해양 플랜트에 갈 적에는 27살. 젊은 나이에 많은 곳을 돌아다녔죠. 그때마다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많이 무시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시험도 갈 때마다 맨날 보고,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플랜트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수염을 엄청 길러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제 어리다고 많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용접은 어쨌든 실력이니까 실력으로 조금씩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실력은 아니고 뭐 이제 그냥 뭐 시험 정도 합격할 정도, 요 정도 실력으로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소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LNG 인수기지,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맥이 쌓여가지고 현재는 관로 용접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어쨌든 간에 공사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 2달 정도 쉬고 있는데 짬짬이 이제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크 공작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만 너무 많이 해서. 러시아 분들도 들어오셨네요. 제가 러시아 옛날에 그 구독자님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는데 소통은 번역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관로는 참 힘듭니다. 관로 용접은 정말 힘든데 재밌습니다. 아크 공작소는 안성에 있습니다. 성호 형님은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주소 알려드릴 테니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얼굴 공개는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관로 용접 새내기라서 얼굴이 팔리면은 이제 좀 현장에서 일하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쪽에서는 예전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깊게는 안 들어가고 발전소 했을 때 해비열 약간 만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LNG 쪽으로 들어가서 LNG 인수기지 이쪽에서 서스 1급관을 만지면서 그때 다시 이제 용접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원 운영은 안 합니다. 학원은 아니고 주말 교육만 하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 요즘에 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영상들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한 78명 벌써 80명 들어오셨는데 얼굴 공개를 해서 그런가 많이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철판아크 용접을 하고 있군요. 1급이라는 건 이제 RT 급수입니다. 엑스레이 급수로 해가지고 이제 뭐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1급도 있는데 거의 이제 판독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스티를 가지고서 얘기하면은 이제 포로스티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또 필름에 필름 한 장에 이제 그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서 급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용접살 아주 피말리죠. 맞습니다. 보일러는 자기들만의 세상이라서 정말 소속되기 힘든데 관로 용접은 더 심합니다. 예. 거긴 정말 아주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정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제가 재수 좋게 가스공사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패스를 했는데 그게 패스가 이관돼서 재수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스와 카본 중 뭐가 더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스와 카본이 가장 기본이지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둘 다 어려운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카본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본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는 이제 필름에서 포로스티가 원인 모를 포로스티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 기준입니다. 아무리 용접을 잘해도 포로스티는 정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뭐 30년을 했건 40년을 했건 이제 필름을 RT를 찍으면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예. 용접사분들이 많이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용접은 정말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아야지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인성도 좋아야 되는데 로비를 잘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용접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로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래저래 형님들 밥도 많이 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힘들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에서 용접 영상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좀 더 예전보다는 쉽게 용접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용접 차를 사고 설비만 다니는데 이제 1년이 넘었다고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차까지 용접 자동차를 용접 그 세팅 차량을 했으면 대충 한 4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이상 들었을 텐데 그 정도면 이제 도시가스나 아니면은 지역 난방 이쪽에서 일을 해야지 마땅한데 그쪽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쪽 인맥을 어쨌든 넓히려면은 그쪽에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워낙에 초보 지금 1년밖에 안 되셔가지고 많이 못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배관 용접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실천이죠. 하루라도 게을리하면은 용접사가 빠른 성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용접사, 용접차가 저는 용접 차량을 세팅한 줄 알고 용접차로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용접사 차가 아니라 용접사 타이틀을 달았다고 했군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니까 반도체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연습을 좀 하셔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제 플랜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송유관하고 지역난방은 이제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쪽에 인맥이 있다면은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구독자분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이제 연습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용접 왼손으로 이제 왼손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이제 어느덧 용접을 한지 관로에서 3년 정도 했는데 지금 왼손을 너무 많이 안 써가지고서 지금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왼손이 지금 손목이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라이브로 진행해가지고서 용접 왼손으로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기량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같은 경우에는 땅을 한쪽만 파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만 할 수 있는 땅을 팝니다. 왼손을 절대 안 파줍니다. 그래가지고서 용접을 하면은 항상 오른손만 용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로 땅을 파기 때문에 거의 뭐 굳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뭐 내 손이 아닐 정도로 막 힘든데 지금 제가 LNG 현장 인수기지 같은 데 다닐 적에는 진짜 할 적에는 왼손으로 외지가는 건 다 했는데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약간 좀 막막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왼손으로 아크 용접을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너무 많이 손이 굳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목표는 앞으로 관로 용접을 하게 되면 왼손으로 아크 용접을 그것도 사파이로 한 손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힘듭니다. 아크 용접도 오른손으로 사파이 하는 게 정말 힘든데 오셔가지고서 이제 대부분 플랜트에서 만약에 관로 용접에 LNG 용접을 왔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30인치 용접을 하면 워낙에 기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발전소에서 헤비얼 했던 분들이 오면은 딱 관로 용접에서 짝지를 만납니다. 먼저 짝지가 아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걸리면은 서로 이제 실력을 겨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용접하나 그걸로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근데 30인치 하나 용접을 할 때 이제 파이프 기준입니다. 파이프 용접을 하면은 티그 넣고 아크를 들어가면은 대략 시간이 잘하시는 분들은 2시간. 근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럼 1시간 차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뭐 한 사람은 이제 티그 끝나고 이제 아크로 오버헤드 3.1로 니꾸를 채울 때 한 사람은 끝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 난리 나겠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대신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받아쳐주고 요런 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부러 보내려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거긴 그들만의 리그 보내려고 일부러 실력 차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밑에서부터 오버헤드부터 사파이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3.15 아무리 들이대봐야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조급해가지고서 사파이를 들이대면은 바로 알트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리페어로 보답이 나옵니다. 포로스티로. 그리고 재수 없으면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파이 용접을 하다가
샘물 몰고 올라가다가 도중에 2패스, 3패스 층을 넣은 티그 용접, 그거 루트 층을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리면 어떤 사냐? 대참사입니다. 대참사. 그런 아크 샘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뭐 빵꾸가 나는 거죠. 그거 몇 번 겪어야지 진정한 관로 용접사가 됩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겪었습니다. 초창기 때. 사파이로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사파이는 정말 아크 용접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다루냐. 15.9T라는 폭 안에서 얼마나 사파이 용접을 봉을 잘 가지고 다루냐. 이 차이로 용접사들의 기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있는 분들은, 선배님들은 대략적으로 55년생에서 54년생 형님들까지 봤습니다. 그분에서 58년, 60년 요 분들이 거의 제가 보기엔 한 50% 이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아남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관로 용접 자체를 한 대략적으로 한 지금 30년, 40년을 넘게 해왔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대를 이을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거길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실력이 안 돼서 쫓겨나고, 진짜 용접 잘하는 사람들 플랜트에서 와가지고서 살아남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안 좋은, 한 프로젝트만 끝나면 거의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관로 용접이 그만큼 힘듭니다. 저는 재수 좋게 플랜트에서 만난 형님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관로 용접에 거의 뭐 한 랭킹 10위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손이 빠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봐주신다고 그동안 배웠던 아크 용접은 잊고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서 이번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서 사파이 용접에 대한 이제 거의 뭐 경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형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정말 재수가 좋았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뭔 얘기인지 아마 아크 용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형님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진짜 그런 루트만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한 달에 뭐 월급 1000만 원인데 관로 용접이 월급이 10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900만 원에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20일 근무, 거의 대략 한 많이 해봐야 22일 근무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면 진짜 꿀이라 생각합니다. 주간 근무만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다 돌아다니고 그래봐도 관로 용접이 최고다. 현장만 잘 들어가면은 일도 편해. 예? 정말 프리합니다. 일도 그냥 한 포인트 떼우고 노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느 날 가면은 출근하면은 뭐 안 하는 날도 많고, 그런 현장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되고. 겨울에도 관로 용접 일이 있나요? 이러는데, 겨울에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형님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거의 겨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추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젊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냥 일을 하는 타입입니다. 팀 따라서 이제 다르죠. 노지에서 RT를 못 찍는 건 아니고, 허가받은 지역에서 RT를 찍고 허가받은 지역에서 RT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원자력인가 그쪽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RT를 찍을 적에 이렇게 뭐라 해야지, 차폐막, 이런 철판으로 이걸 덮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은 RT를 못 찍는 추세죠. PAUT나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죠. 관로 용접도 히팅합니다. 무조건 카본 파이프는 히팅을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관로 용접 입문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들만의 리그의 끝판입니다. 끝판. 정말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비전으로 보자 그러면은 지금 형님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거의 뭐 70, 65세 이런 분들이라서, 만약에 그분들이 빠져나간다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생기는데 문제는 그쪽을 뚫고 들어가서 살아남느냐. 당장 들어가서 아크 용접을 해야 되는데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예. 바로 RT를 찍어서 결과를 주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교육을 하는 지금 교육생분들을 이제 한 8명 정도 지금 모시고 교육을 하는데 그 목적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차후에 뭐 한 3년이고 뭐 4년이고 요 사이에 형님들이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누군가 메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정말 꿀같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실력만 정말 좋으면. 근데 기회가 없어서 모르고 이래서 아예 못하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대신 아크 실력이 돼야 되겠죠. 시험을 보려 그러면 그 시험이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소수정예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크 교육을 하는 걸 제가 엊그저께 라이브로 보여드렸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가망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접만 하고 따라올 수 있는 4파이 정도만 어느 정도 태워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봐서 살아남는 건 이제 자기의 이제 노력과 결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교육하신 분들 누군가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한번 관로 용접 뚫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용접사로 하시는 분들이 하고 뭐 따로 초보자는 지금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티그 용접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입니다. 소수정의 자리는 벌써 8분 다 찼는데 중간중간에 한 분 한 분 빠져나가시는 분이 계셔서 다른 이제 뭐 해양 플랜트를 가서 더 배워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분씩 비면은 그 자리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크는 연습은 7016으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9016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9016 용접봉과 7016 용접봉은 녹는 그 감이 틀립니다. 초보자분이 뭐 이렇게 배울 조차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초보자분은 어느 정도 좀 아쉽긴 하네요. 요 과정 아크 용접 과정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나중에 들리셔가지고서 이쪽에 위치한 곳에서 차 한잔 하시고 그리고 덕담 한번 나누시죠. 천천히 준비하시면 언젠간 기회는 옵니다. 자, 이제 100분이 넘으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말하다 보니까 벌써 100분이 넘으셨네요. 이제 슬슬 내려가서 저의 굳은 왼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긴장돼서 떨리긴 한데 한번 내려가서 이제 슬슬 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저를 도와주실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은 이제 스태프 분인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부탁해서 오늘 하루 오셔가지고서 이제 저를 촬영 도와주시고 이제 댓글에서 오늘 제가 치우천왕 이릉 용접면을 나눔 이벤트 할 건데 그거를 이제 가장 댓글에 호응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서 즉석에서 바로바로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총 5개에서 구독자 나눔 이벤트 5개 그리고 저희 회원 가입하신 분들 15분은 반값 이벤트로 해서 제가 오늘 어떻게든 이릉용접면 그 관련자분하고 얘기해서 나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줄
스태프분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박입니다. 아닌가? 아, 이분 저랑 발용접했던 그분 맞습니다. 아, 용접 잘하시는데 그날 저한테 발용접해서 졌습니다. 아, 용접면 보러 내려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두 번째 스태프분 이렇게 얼굴 공개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얼굴을 공개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너무 안 이쁘게 나오는데요? 예. 그럼 완전 밑에서 찍어드릴게요. 그건 더 싫어요. 아, 죄송합니다. 전 밑에서 각이 잘 나온 줄 알았습니다. 내려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절세미인이라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연습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 자, 여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용접면 6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릉 용접면 측에서 협찬받은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치유천왕 세트 요건데 제가 대략적으로 이 용접면을 써본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접면도 써보긴 했는데 가장 많이 애용하는 용접면이 치유천왕 세트랑 요 검은색 이 용접면인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장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유천왕 세트에 들어가는 이름이 갑자기 카보네이트 재질의 요 재질의 이게 꼭 플라스틱 같은데 요게 아크 용접을 한 보름 정도 해도 스패터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이릉 용접면에서 카보네이트 이 재질에 거기다가 이제 안티 스패터 코팅을 입혀서 이제 특별하게 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스패터가 안 붙어서 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이면은 거의 뭐 한 보름 정도. 만약에 CO2나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라면은 요런 거 장당 한 1,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끼우셔가지고서 그리고 용접면이 개폐형이라서 참 좋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개폐형이라서 딱 그라인더 할 때는 올리고 또 그라인더 끝나면 용접할 땐 내리고 바로 차광이니까 관로 현장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관로 현장에서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반대편에서 용접을 하면 이게 무조건 이런 용접면들이죠.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하는 건 단점입니다. 어쨌든 단점이죠. 이게 용접을 하면은 이게 뭐 바로 차광이 되기 때문에 용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폐형으로 용접하기 전에 이렇게 봤다가 바로 용접할 때 덮고, 그리고 스패터 같은 경우에는 요건 딱 3번 용접한 겁니다. 백유리 일반 2mm 백유리인 건데 3번만 용접해도 이런 식으로 스패터가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치유천왕 같은 경우에는 10번을 용접해도 이럽니다. 이거 가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도 꽤 놀랐는데 지금 이거 한 번 정도 갈았습니다. 한 번 정도 이게 하면서 용접면이 아주 좋습니다. 광고 맞습니다. 하지만 나눔 이벤트로 오늘 요 세트를 5개 가장 호응이 좋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요거를 즉석에서 추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은 15개 반값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용접면을 가지고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이쁘죠? 9번부터 13번 차광번호.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접면 내려놓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촬영하는 곳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능테크에서 나온 퍼지아이 제품, 퍼지 순도 측정, 산소 농도 측정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노트북 좀 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용접 카메라, 용접 전용 카메라입니다. 가격대가 후덜덜하긴 하지만 이 용접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진웰텍에서 협찬받은 제품입니다. 아주 끝장납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용접 카메라를 다른 곳에서 한번 써봤는데 거의 2인 1조로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촬영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해도 될 정도로 정말 편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거의 버그가 없어가지고서 정말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줌 기능이 추가돼서 원래는 이 줌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거리를 일정 거리가 나와야지만 이게 화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아진웰텍에서 줌 기능이 되는 이런 용접 카메라를 저에게 협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요즘에 촬영하고 있는 한방치기 3mm 요것도 설명해 드려야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스피드 10편입니다. 스피드 10편 원이엔지에서 저희 협찬 받아가지고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스피드 10편은 써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브러쉬질을 안 하면은 이질감이 있는데, 이질감을 없게 하려면은 이제 파워브러쉬에서 날브러쉬로 해서 요런데 닦아주면은,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닦아주면은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용접 일반 304 이렇게 갭 벌려서 한 용접 20편 갈아놓은 거랑 그라인더로 갈아놓은 거랑 똑같은 이런 샘물을 이렇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방치기 3mm 5G로 해가지고서 용접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겁니다. 비드 깔끔하나요? 한방치기로 5G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방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연습을 좀 해봤는데, 현장에선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분은 이렇게 웰더 지였나? 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한번 저도 한방치기로 몇 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안에 백비드도 봐죠. 백비드도 한번 보여주면, 여긴 좀 안 녹음돼 보이는 여기는 여기 스피드 10편의 그 끝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백비드가 몇 번 연습하니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감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스피드 10편으로 하니까 확실히 빠르게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분 잘합니다. 혹시 웰더진님이 보고 계시다면은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노하우도 배우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정말 특화되신 분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저도 만약에 요걸 좀 숙달을 해가지고서 잘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한번 써보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용접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오늘 아크 용접 왼손으로 하기 위해서 10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교육생분들이 연습한 거 뒤에 똥가리 플라즈마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공을 안 하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자, 용접은 이거 저희 연습하시는 분들이 용접한 겁니다. 목표는 제가 왼손으로 아크 용접을 하는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나도 왼손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이분들하고 나와의 대결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왼손 아크를 하고 이분들은 오른손으로 해서 누가 더 좋은 비드를 뽑아낼까. 그래가지고서 이런 비드를 뭐야 이거? 이분 너무 잘했는데? 이분은 못 이기겠는데? 뭐 언더컷도 없고 연결 부위도 거의 깔끔하게 이렇게 뽑아버렸네요. 야, 이분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네요. 이분이 그분 같군요. 엊그저께 연습하신 분.
왼손으로 해서 이분을 이길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세는 어쨌든 간에 저도 초보자의 마음으로 삼지에서 일지 아래 보기로. 자, 잠시만요. 요 불납니다. 빼주세요. 자, 용전면은 치우천왕 세트를 쓰고서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회원님께서 용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 이만큼 용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요대로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이제 그 3M 방진 마스크로 갈아 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스크 쓰고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한번 최대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용접은 먼저 태클을 치고 육지 자세로 손을 3패스까지 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오지 자세로 놓고 아크 용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용접은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스키가 너무 많이 차네요. 그리고 이쯤에서 추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잘생겼나요? 아, 감사합니다. 추첨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용접하기 전에 한번 치우천왕 세트 추첨해 보겠습니다. 가장 호응이 좋았던 분, 어떤 분이죠? 매니저님? 어떤 분이? 네. 아, 이쁜 우리 매니저님 밑에서 얼굴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나름 댓글 봤을 때 용이나 F29 너무 댓글 감사합니다. 아, 용이나 F29님 축하드립니다. 치우천왕 세트. 예, 치우천왕 용전면 가장 댓글 호응 잘해주셔서 치우천왕 용전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 이제 4개 남았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첨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용접 카메라는 저희 발용접의 대가님이 잡겠습니다. 자, 용접 어마어마하게 잘하신 분입니다. 자, 돌려주세요. 자, 쉬지 않고 말해주세요. 자, 테크는 먼저 이지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개뽕을 찾아오겠습니다. 실수 없이 떠들어야지 시청자분들이 안 도망갑니다. 자, 이지로 개뽕은 4파입니다. 3mm. 3mm인데 3mm로 하는 이유는 최대한 왼손을 풀고 그리고 넓은 각장으로 아크 용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2mm로 놓게 될 경우에는, 참고로 6인치 스케줄 80입니다. 80인데 2mm로 놓게 되면은 아크 채울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파이널 할 때나 미꾸 채울 때 이쁜 비드를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아크봉을 녹일 수 있는 넓은 각장으로 하기 위해서 3mm 갭을 주겠습니다. 왼손이 따라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담스러운 용접을 하신 분이 있어서 상당히 용접하는데 부담스럽네요. 자, 용접기 소개를 안 했네요. 자, 용접기는 선진 용접기입니다. 이게 아크 용접에 특화된 용접기로 오버헤드 할 때 가장 용접봉을 잘 녹여주는 그런 용접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이라 그래서 뭐 이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은 아니고 그나마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 가성비 대비 좋았다. 그래서 오버헤드 용접을 할 적에 가장 문제점이 오버헤드에서 봉을 태우면은 안 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3.1로 용접해서 전류를 낮추면은 3.1로 해서 전류를 낮추면은 이제 용접봉이 들러붙고 전류를 올리면은 그냥 다 타버리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용접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진 용접기는 발전소나 관로 현장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용접기로 가장 특화된 용접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접기를 사용하는 게 아주 좋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너무 제가 광고 그거 많이 하는 것 같나요? 아야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자제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패를 끼겠습니다. 자, 성패는 한 정도, 한 10mm 정도? 햇빛 칠 때 뭐 10mm면 무난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햇빛 칠 때 사용 모재를 쓴다 하면은 갭이 3mm를 벌려도 좁은 쪽이 있고 넓은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좁은 쪽을 치고 갭봉을 빼고 그 다음에 넓은 쪽으로 태클을 치면 좋습니다. 용접봉은 저희 교육생분들이 쓰다 남은 용접봉으로 태클을 치겠습니다. 용접봉 쓰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똥갈이 될 때까지 써야 되는데 이게 옛날 분들은 이런 똥가리조차 이렇게 남기면 아주 혼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은 아껴 쓰자. 온라인을 대충 맞추고 태클을 쳐보겠습니다. 가스를 안 틀었군요. 가스를 틀었습니다. 가스는 한 20 정도. 자, 여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먼저 점패드를 한 방 쳤습니다. 점패드 치고 이 상태에서 먼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태그를 쳐버리는데 본태그 10mm를 쳐버리면은 나중에 온라인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갭 맞출 때도 힘듭니다. 그래서 점테크 한 방을 치고 시작합니다. 참고로 재사용 모재입니다. 재사용 모재. 재사용 모재는 조금 질이 안 좋습니다. 열이 이미 아크 열로 많이 먹어서 용접하는데 조금 나쁩니다. 현장에서는 많이 하죠, 이런 걸로. 자, 온라인을 대략적으로 맞추고 태클 한 방 더 넣겠습니다. 태클 치는데 실수를 한번 넣습니다. 긴장되는 거.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서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짝 넓은 쪽을 태클 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점 태클 치고 자, 이제 세 군데 점 태클 났습니다. 그럼 돌려서 이제 네 번째 치는 곳은 본 태클 상부로 향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20mm 정도 태클을 치겠습니다. 근데 스피가 많이 차가지고 용접하는데 에러가 한 60mm네요. 댓글에 뭐라고 적으신 분들 있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중간중간 한번 봐주세요. 자, 먼저 20mm 치고 20mm 치고 여기가 상부입니다. 상부 그리고 좌우 10mm 그리고 오버헤드는 점테크만 유지하겠습니다. 자, 다음 10mm. 자, 여기 대사용 모재라 그런지
잘 안 달라붙습니다. 낮은 전류. 이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재사용 모재라 잘 안 달라붙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재미없게 말하지 말고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자, 돌려서 반대쪽 10mm. 잘 안 들어가네요. 악동적으로 해서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태클 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점 태클을 깔아 뭉개고 나가냐 아니면은 점 태클을 살려놓고 요 뒤에서 가냐 요거에 따라서 갭 차이가 왔다 갔다 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갭이 넓으니까 뭉개고 나가겠습니다. 짧게 쳤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라인더만 하고 양쪽 그라인더만 하고서 용접을 육지로 걸어 놓겠습니다. 그라인더 하는 동안에 우리 매니저님이 신나게 놀아주세요. 자, 치우천왕 세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용접면이 자 그라인더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개방형, 오, 멋진데요? 아 감사합니다. 인물이 가려져서 아쉽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다 써서 저도 갖고 싶어요. 예 그라인더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어허, 베테랑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 재미없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라인더를 합니다. 올려서 돌리고 하트 때 점책을 살짝 갈아주고 오케이. 예 그리고 육지로 걸겠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윤석 조카님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접 업계에서 사라지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입니다. 많은 후배 양성을 위해서 오늘 또 너무 고생하시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육지 하나요? 네, 육지 자세입니다. 손이 그동안 너무 굳어서 육지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왼손으로 가능하신가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보다 못하시는 건 아니지? 아, 발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발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발로 하면은 정말 세계 기네스에 올라갑니다. 그럼 불가능한 건 안 되고 가능한 왼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왼팔로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떨리지 않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라인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테크 칠 때 실수로 한 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허. 벙어리 가져서 프로 맞습니까? 이제 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테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트가 없군요. 여기가 살짝 제가 놓친 자리입니다. 스타트 때 놓쳐가지고서 한 방 떨어뜨렸습니다. 자, 밑에는 자, 테크 자리가 잘 안 보이네요. 예, 다시 찍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건데 목소리가 잘 나오게끔 하는데 문제는 하다가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앞이 안 보이면은 바로 바깥 끼겠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할 때 뭔가 표현하려는 거를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손짓, 발짓 다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류는 대략 70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지금 72 원래 제가 용접의 전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용접기가 생기고 나서 자꾸 전류를 의식하게 되네요. 근데 댓글 중에 건강 생각해서 마스크 껴주십시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마스크 바꾸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경에 김서림.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굿! 마스크 끼는 동안에는 절대 촬영 안 됩니다. 얼굴이 노출되면 연예계에서 가만히 안 됩니다. 오케이. 댓글 중에요. 용접하면서 말할 때 쇳물이 흔들릴까봐 흔들릴 텐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이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굿! 마스크 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77로 가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신 분이 계신데요. 77로 가시려면 뭡니까? 저거 원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77 한번 가볼까요? 77? 왜 77년생이십니까 혹시? 김지환 씨 77? 77년생이십니까? 7땡입니까? 알 수가 없군요. 어쨌거나 원하시는 77로 7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5도 차이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 3년 동안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네. 3년 동안 제가 왼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도 실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여기 해보겠습니다. 자, 왼팔 용접 들어갑니다. 네, 용접을 하면 안쪽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프라시가 없는데 실력으로 커버해 보겠습니다.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용가제는 3.2인가요? 2.4입니다. 2.4입니다. 아다리 조심하십니다. 네, 아다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찍는 분도 마스크 쓰라고요? 마스크는 써야 저는 됩니다. 핸드폰으로 커버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다리 걸리면 하루 좀 아프겠죠? 많이 아픕니다. 뭐 눈에 돈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면 한번 하루 아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용접하고는 전체 모습도 한번 찍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세가 어떤가요? 왼손 치고는 떨림도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아다리 걸리면 눈, 코, 입에서 물이 나와요. 맞습니다. 눈봉사 됩니다. 와, 진짜 잘하시네. 3년 만인데도. 떨립니다. 떨려.
센물을 빨리 못 올라가, 센물을 빨리 못 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센물을 빠르게 몰고 올라갑니다. 빠르게 못 올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살아있다고 하네요.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잘 안 녹고 있습니다. 클래스 어디 안 가셨대요. 그대로시래요. 아닙니다. 세라믹 몇 호 사용하시냐고 물어보는데요. 세라믹 8호입니다. 네? 세라믹 8, 숫자 8입니다. 숫자 8이라고 하십니다. 카메라에 흑률이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승률이 참 맞아요. 승률이 한번 되는 것도 좋습니다. 손 안 떨리시네요. 아, 대박. 살짝 남았는데 연결품이 좀 모자랐습니다.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77분 누구시죠? 정확히 전류를 맞추셨군요. 77이 살짝 약했습니다. 역시 다시 보기만 해도 대단한 분이시네요. 바디가 룰렛인가요? 물어보시는데요. 만약에 예, 질문이요. 전류가 77인데 예. 오른손이었다면 속도 감안해서 몇 놓았을 것 같냐고요. 오른손이었으면 한 8호는 났을 것 같습니다. 8호 놓았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84를 났습니다. 84. 84. 제 생년월일이 84년생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요? 이게 과학적인가요? 아니면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다음부터 흑률이 구호돼 주세요. 알겠습니다. 흥렬이 곧 찾아오세요. 흑률이 대표님 해가지고. 와, 오른손으로도 하기 힘든 이 용접을 왼손으로,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용접사부님 젊대요. 우와, 나보다 어렸네? 그런데 용접 경력은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정도 경력을 쌓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눈뽕 조심할게요. 자, 어떻게 괜찮습니까? 좀 더 해봐야 같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육안으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전류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전류가 낮아서. 아무래도 88년생 분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없을 것 같네요. 88년생이면 몇 살이죠? 자, 매니저는 잠시 물러갑니다. 댓글 달아주겠습니다. 재미없는 우리 반롱자 수영님 좀 내지 좀 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싫어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용접 카메라는 아크 넘어갔을 때 용접 카메라로 돌리겠습니다. 못 돌립니다. 참고로 용접 카메라는 오지 자세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턴테이블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요 오지자에서는 용접 카메라로 지금 찍기는 힘듭니다. 턴테이블에서 용접 카메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접 카메라는 정확한 고정된 자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지 자세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턴테이블 용접할 때 용접 카메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WBS8634님 저희 회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용접을 했는데 한번 가까이 대주실래요? 이게 갭을 넓은 걸 용접하면 이렇게 슬래그가 많이 낍니다. 슬래그 이렇게. 그래서 투패스 할 적에는 반드시 슬래그를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해주든지 아니면 브러쉬도 해주든지 하고 해야지 투패스 할 때 뭐 융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이 갭이 수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슬래그 한번 더 주세요. 계속. 용접은 박자 용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접은 박자 용접입니다.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올라갈 때 한 박. 올라갈 때 한 박.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올 땐 그냥. 올라갈 때 한 박. 올라갈 때 한 박.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뜻처럼 잘 안 되네요. 이제 연결 부위. 자, 연결 부위 전까지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결 부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부터 갭 수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결 부위 전에 반드시 높은 터거리 이 부분에서 멈춰야 됩니다. 서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반드시 연결 부위 전에 멈추셔야 됩니다. 멈춰서 더 이상 수축되는 걸 방지하면 좋습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인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이드를 프라시 한번 좀 보실래요? 제가 한쪽 먼저 용접을 했는데 인사이드가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라시로 좀 하다가 버벅버벅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먹고는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윗부분까지 저 연결 부위 끝에가 녹긴 녹았군요. 예. 자, 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땀 한 땀 용접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요 다음 부분. 자, 여기 왼손으로 하면은 거의 지옥이죠. 이제 허리를 구부려서 하는 지옥 코스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하진으로 여기서 끝까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요? 상진으로 올린다 아니면 하진으로 다 내린다. 자 이왕이면 상진. 우리 발용접사님께서 발용접 전문 대관사님께서 상진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하진이 좋을까요? 상진이 좋을까요? 자, 노. 전부 상진. 상진입니까? 상진이면은 절 잡는 겁니다. 거의 상진으로 거의 절 잡으시려고 지금. 그러면은 다시 절을 낮춰서 자신은 없지만 77년생 아까 77년생 그분 뜻대로 77로 가겠습니다. 77 괜찮으세요? 77 조금 그거 있고
형태는 조금 집어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 제노 6612님 반반 아닙니까? 저 후라이드 반반 좋아합니다. 상진으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세가 제대로 나올는지 제 자세를 한번 찍어주십시오. 후원 들어만큼 자세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힘듭니다. 왼손으로. 이거 많이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전류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전류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댓글에 자세 잘 보이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왼손 자세는 지금 처음 잡는 거라서. 왼손 자세가 처음이시랍니다. 혼자서 끊어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말하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말하고 싶은데 숨도 쉬기 힘들답니다. 아까 저녁밥을 먹은 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녁 먹기에 올라올 것 같답니다. 눈뽕 심하시면 말씀하십시오. 흥률이 끼어들겠습니다. 치우천왕 용전명입니다. 누구? 박상섭님 감사드립니다.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큐파123님 3,000원 감사합니다. 꼭 이건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특히 매니저가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왼손이요. 왼손이 인기가 많네. 자, 왼손으로 반까지 왔습니다. 자, 너무 힘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한 4분의 1 정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인사이드 한번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인사이드 여기. 자,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처음으로 하는 왼손 자세였습니다. 자, 왼손 자세였습니다. 저 위쪽으로도 한번 비춰주십시오. 연결비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연결은 됐습니다. 자, 라이브로 말하면서 이렇게 용접을 하니까 정말 용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멘탈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진으로 갈까요? 하진으로 갈까요? 하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이 하진으로 부탁하다 그러는데 한번 하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 되죠. 받은 게 있는데. 상진이요. 상진으로 가야 되나요? 하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진은 나름은 잘 보았고요. 하진이요, 정보는 좋지.
아, 하진. 매니저는 발용접 부탁드립니다. 아, 발은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래도 하진으로 한번. 하진으로 한번. 자, 매니저님 따라서 하진. 오케이, 좋습니다. 하진. 감사합니다. 하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하지만 이게 독약이 될지, 과연 보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류는 90. 전류는 90. 우리 제노 66 하나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원 들어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노님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제 맘대로 하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자, 우리 제노님 통장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거덜나면서까지 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주는 대로 하라고 하신 듯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그러면 주는 대로 하진으로 가겠습니다. 하진. 자, 하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는 90. 제노 66 하나님 2,000원 감사합니다. 제노님 뜻대로 하진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류는 90입니다. 살짝 끄셨습니다. 카메라님, 파이프 안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파이프 안으로 자세히. 자, 하진을 할 때는 45도부터는 좀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하진으로 할 때는 용접봉을 좀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45도 부분부터. 45도 근처에서부터. 근데 갭이 많이 잡히시려고. 용접봉도 세워주면 좋습니다. 용접봉도 세워야 됩니다. 용접봉을 세워야 됩니다. 하진 용접물은 나중에 용접 카메라로 찍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싱크다 좀. 여기가 너무 연하다. 프라시를 좀 보여주십시오. 프라시는 항상 자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도중에 여기 있습니다. 프라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도중에 스타트 때 한번 끊겼었는데 내가 보시면은 저 끊긴 흔적은 많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연결 부위. 자, 연결 부위 때는 조금 용접봉을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살짝 연결 부위. 자, 제노 66 하나님 이제 그만 쏘십시오. 제노 66 하나하나님 혹시 잘 아시는 분입니까? 잘한다. 너무 많이 쏘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용접은 이런 식으로 왼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윗부분 한번 볼까요? 윗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윗부분. 저 안쪽에 겁니다. 안쪽에 거. 자,
윗부분. 자, 연결 깔끔하게 됐죠? 자, 살짝 조기가 볼록한데 저쪽은 제가 하다가 용접봉에 한 번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박을 놓쳐서 두 박이 들어버려 가지고 살짝 볼록해지게 되는데 RT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감리를 만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아직 힘들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투패스를 해보겠습니다. 투패스 할 적에는 이제 자, 투패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여기로 하면 보니까 마스크를 우선 쓰겠습니다. 이거 한번 넣고 자, 마스크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다시 잠시 소통을 하면서 지역이 청주면 치킨 사신다는데 안 사겠다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지역이 청주면 치킨 사시겠다는 건데 안섭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안 사겠다는 얘기죠? 아, 그런 건 아무튼 제노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접면 추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습기가 너무 많이 차는군요. 제가 봤을 땀을 너무 때, 많이 냈습니다. 예. 자, 매니저님. 비료푸대 썰매님 너무 댓글 잘 달아주셨습니다. 비료푸대 썰매님. 네. 비료푸대 썰매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용접면을 드리겠습니다. 비료푸대 썰매님 정말 이쁜 댓글을 많이 달았나 보군요. 제가 나중에 라이브가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결정적인 건 매니저님이 미인이라는 말에 제가 좀 아. 홀딱했습니다. 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댓글 열심히 달아주셨습니다. 자, 미인 매니저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예쁜 얼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안 돼요. 자, 감사드립니다. 자, 아직 용접면 3개 더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예. 아, 그러면은 2패스, 3패스까지 끝나고 이제 게임 한번 하시죠. 게임 한번 해서 용접면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글자를 적으면은 이제 그 글자 적는 타이밍 바로 위에 있는 분에게 용접면을 나눔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해서 바로 위에 있는 분, 그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자, 투패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면을 다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아, 정말 벅차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벅찹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투패스 들어가겠습니다. 투패스부터는 손이 많이 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손이 크기 때문에 손이 많이 떨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MKWR 4R 쓰시면 투패스 올리니까 아는 신청자 빠졌네요. 됩니까? 아, 안타깝습니다. 어떡하죠? 아, 안타깝습니다. 투패스 전류는 이거 왠지 제노 66 하나하나님 제 지인분 같으신데. 투패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패스 때는 브러쉬질을 잘해야 됩니다. 브러쉬. 시간가 너무 많겠습니다. 슬래그가 너무 많이 껴서 브러쉬질을 했습니다. 전기가 앞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꺼내드렸어요.
자, 재밌게 입담을 해주셔야지 구독자분들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専門 영상 위주로 찍어주십시오. 자, 투패스 때는 이 골든 부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서매니저님, 제가 말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투패스 때는 골든 부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투패스 때는 골든 부위. 골든 부위를 조심하십시오. 골든 부위입니다. 골진 부위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슬레이가 많이 끼니 거기가 슬래그가 많이 낍니다. 내일 아침에 아다리 걸릴까 걱정입니다. 자,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떨리시고 그래서 위빙이 마음대로 안 되시는 것 같답니다. 투패스 용착이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투패스 용착되는 부위는 양옆에 녹는 순간 쫙 달라붙습니다. 그 정도로 전류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류를 썼는데 뭔가 끝에가 약간 안 붙는 느낌? 이렇게 용착이 안 될 적에 미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한번 용접 카메라로 용착되는 부위랑 안 되는 부위를 한번 정밀하게 한번 나중에 촬영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패스 때 에지가 나면 다 용착되는데 안 되는 부위는 이제 A급 용접사분들이 이제 빠르게 용접하겠다고 용접봉 많이 밀어넣어서 그래서 덮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거의 투패스 결함은 거의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카메라님, 문을 들었습니다. 손 잡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좀 더 가까이 해달라고 하시고요. 매니저님 건강보다 샘물이 먼저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발 배관사입니다. 나중에 발 용접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용접 잘하십니다. 제 발보다 못했습니다. 제 발한테 진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매니저님 희생 좀 하세요. 장난치고 가까이. 내 손 아닌. 빨리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마 주인분일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밖에를 실어주십시오. 안에 찍지 말고 밖에를 실어주십시오. 다시요. 밖에를 실어주십시오. 자세랑 각도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세와 각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촬영 기술이요. 아따,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찍겠습니다. 예. 구독자님의 의견에 따라주십시오. 아, 이게 몸을 아끼는 게 아니라 너무 근접하면 제가 용접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패스를. 이렇게 해서 투패스를 끝나셨습니다. 자, 투패스까지 넣으면은 이제 설명을 한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은 자, 투패스를 좀 잘게 했습니다. 슬레이가 많이 껴서 잘게 투패스를 넣었는데, 자, 요럴 경우에는 이제 요 상태에서 아크 용접이 들어가면은 거의 일명 빵꾸라 그러죠. 빵꾸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나 두 번 더 채우고, 그리고 아크 용접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크는 참고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왼손으로, 몇 번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렇게 6인치 파이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왼손으로. 머리 하양 개됨,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3패스 들어가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답니다. 센스가 좀. 제가 센스가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1패스 전류는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치가 어디 겁니까? 토치는 원테크입니다. 곧 어마무시한 토치가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원테크 미리 예고입니다. 해도 될까요? 예. 자, 일로 가시죠. 보여드리는 건 안 됩니다. 자, 원테크 티그토치 아직 미공개 상품입니다. 저와 6개월간 콜라보를 맞춘 원테크 티그토치가 곧 출시됩니다. 기능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업그레이드된 티그토치입니다. 참고로 6개월간 제가 테스트하면서 단 하나의 리페어, 불오리조차 안 들어간 티그토치입니다. 티그토치 내부가 많이 개조되었습니다. 기존에 나온 티그토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티그토치가 될 것입니다. 예고입니다. 자, 바로 투패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패스부터는 손이 많이 떨리네요. 두껍게 쳐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주시죠. 아크를 해야 되니까 두껍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섞으셔야되는데 아다리 걸리는 거예요. 원덕 부파님이 서대표님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아다리 걸려서. 걱정 말고 용접이나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노님 바람 쐬시면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오셨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용접하실 땐 자세가 제일 중요하십니다. 아, 그런 부담들 주지 마십시오. 어떤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아, 왕관은 그 참여도가 제일 높은 1번, 2번, 3번입니다. 잠시만 물을 마시고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아, 마음 시리즈는 요번에 나오는 건 마음 시리즈는 아니고 그 용접독학님과 콜라보해서 새롭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댓글 좀 읽어주면서 하십시오. 댓글이 아닌 겁니까? 댓글. 아, 지금 허리가 많이 걱정해 주시고 계셔서 일부러 말 안 걸고 있습니다. 예, 기존 제품과 다르게 그 결점을 완벽히 잡았습니다. 가스 안 되는 거 내려놔. 해체. 아, 아직 본사와 협의 중입니다. 예, 조만간 시판합니다. 곧 이벤트 게임이 시작되니 많이 집중하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최대한 융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왼손이 많이 따라주질 않네요. 자, 왼쪽 자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썰물 끌고 올라가기가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많이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흥용접면 치유천왕, 자, 세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안 다신 분들은 지금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숫자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제 숫자나 기호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은 제 글자 바로 위에 위치하신 분을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키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 있어?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메시지 중이니까. 그러면 매니저님이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위에 글자 있는 사람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니저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숫자나 글자나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우선 매니저님이 글자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먼저. 자, 응 한번 해주십시오. 자, 매니저님은 지금 신수 232입니다. 자, 신수 232에 있는 분 아무 글자나 걸리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매니저님이 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눌러주세요. 자, 나왔습니다. 자, 이거 글자 아닌데 ET 눈을 가지신 LTOV999님, LTOV999님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은 용접면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글씨가 막 올라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용접면 몇 개 남았죠? 지금 매니저님, 지금 세 분. 2개 남았습니다. 잠시 얼굴이 노출될 뻔했는데 위험했습니다. 자, 이제 용접면 2개 남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자, 이제 아크 용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크 용접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프리 알고리즘 한번 해주시죠. 많이 뜨거운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바퀴 다시 뚫어주죠. 아크 용접을 하기 전에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독강님 이거 준비하시고 옮겨드리면 되나요? 네. 저거 핀 좀 한번 넣어주세요. 어떤 거? 아, 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아크 용접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크 용접은 자, 이거 뽑아 주십시오. 예. 자, 용접면을 미리 건조해 놨습니다. 건조해 놨는데 지금 이 용접봉은 용접봉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고베 용접봉, 일본 고베 용접봉인데 뜨거워서 잠깐만 장갑으로 잡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잡으십시오. 이쪽을 비춰주십시오. 저도 오늘 처음 알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조선 선제 용접봉이고 이게 고베 용접봉입니다. 길이를 보시면 50mm가 더 깁니다. 조선 선제 용접봉 7016은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7016은 350mm, 그리고 고베 용접봉 요건 50mm가 더 깁니다. 50mm가 더 길어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용접봉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용접봉이 이제 제 1호 제자분께서 어제 갖다 주셨는데 쓰시라고 얼마 전에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용접봉은 굉장히 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용접성이 어떤지, 그리고 4316입니다. 계열은 4316, D4316. 저희는 7016을 쓰는데 4316 용접봉으로 한번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선제 용접봉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접봉이 길수록 용접이 더 어렵습니다. 3.2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볍기 때문에 흔들림이 4.8보다 심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용접할 적에 많이 흔들릴 텐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용접을 하겠습니다. 용접기는 다시 아크 용접기로 바꾸겠습니다. 아크 전용 선진 용접기에서 나온 250A 아크 용접기 특화됐습니다. 아크 용접을 하는 데는 아주 특화된 용접기. 전류는 한 105? 원래 110 정도 사용하는데 105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110에서 115 정도 넣는데 왼손은 105 정도만 넣어서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잘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니코칭입니다. 여기 설명 한번 드리시죠. 자세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생과 같은 자세는 90도에서 상부가 되고, 이쪽도 90도에서 상부로 해서 삼지에서 일지로 용접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45도까지 내려가고 정 오버헤드로 내려갈 수 있게끔 용접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왼손을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저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부에서 삼지에서 일지로 계속 연습을 해서 잘 될 때까지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쪽 보시겠어요? 얼마 전에 이 라이브 하신 이분이 너무 용접을 잘 해놔서 이분만큼 용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문이 아니라 거의 이분만큼 못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왼손으로 최대한 그래도 이분만큼은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만큼은 설마 제가 잘하겠죠. 아무리 왼손이라 그래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찍어주세요. 가격대 주면 이쪽에 찍어주세요. 먼저 제 자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강습생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작업각 일로 오십시오. 자, 일로 오십시오. 자, 작업각은 90도입니다. 작업각 항상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거. 작업각이란 요렇게 용접해서도 안 되고 요렇게 용접해서도 안 되고 정확히 90도. 그리고 진행각은 살짝 상진을 볼 수 있도록, 살짝 상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샘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상진을 살짝 보면서 올려가지고서 첫 번째 봉을 녹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작업각은 90도 유지하고 진행각을 좀 더 올라가면서 눕히면서 최대한 슬래그를 빼낼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왼손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교육생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한 손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먼저 양손으로 올려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한 손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워밍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왼손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떨리기 때문에 첫 번에는 양손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한번 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크용접이라는 건 굉장히 타들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모든 쇳물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3.2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얇기 때문에 빠르게 몰고 올라가는 자체가 거의 힘듭니다. 많이 떨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손으로 하고 다음에 좀 숙달됐다 싶으면 한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용접봉은 먼저 70mm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선제 용접봉 7016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누이 교육생들한테 강조하지만 자세 잡는 거 과연 저도 잘 될런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자세는 이렇게 잡고요. 자, 자세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잡고서 서서히 각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긴장되네요. 정말 긴장되네요. 저도 교육을 하면서 늘 설명을 하지만 자세와 각도, 작업각 항상 유지하라 교육생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막상 제가 남의 손 같은 왼손으로 하려니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슬래그를 털어보겠습니다. 슬래그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그가 잘 안 털리는 게 왠지 불안한데요. 원래 쫙 털려야 되는데. 자, 한번 프라시로 비춰줘야 될 것 같네요. 네. 프라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나요. 자, 왼손으로 용접한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데 최대한 교육생분들에게도 설명하는 게 양옆에 이쪽에 까먹을 수 있는 용접을 하자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살짝 더 머물러야 되는데 아쉽게 살짝 더 못 머물러 가지고 이쪽 부에 슬래그가 살짝 꼈네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모두 없애줘야지 나중에 슬래그를 털을 때 슬래그를 털을 때 이쪽이 한 번에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옆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막상 해보니까 남의 손으로 해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처음 하는 교육생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0mm 고배 용접봉 400mm입니다. 이 용접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용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접봉이 400mm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창날창 거릴 겁니다. 예, 반대편에 용접을 해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0mm 더 길면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50mm 차이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봉도 길어서 솔직히 힘듭니다. 가시 잡기도. 너무 길어서 덜렁덜렁 떨립니다. 끝 하나. 용접봉을 다시 불어줍니다. 힘듭니다. 카메라를 들지 마십시오. 들면 자꾸 제 얼굴이 노출됩니다. 계속 바닥에 깔아주십시오. 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슬래그가 이거 해외 용접사들이 요런 슬래그가 많이 나오던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게 7016인지 샘물 영상은 분명히 7016인데 이런 슬래그 있나 할 정도였는데 이게 바로 고배 용접봉 슬래그입니다. 굉장히 슬래그 색깔이 다릅니다. 진하고 커피 색깔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초콜릿 색깔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용접성이 기존 7016 조선 용접봉보다 애매합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더 흐르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슬래그를 털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하는 용접봉이라서 굉장히 그냥 떨어지네요. 슬래그가 굉장히 뭔가 밀착성 뭐라 해야 되지? 뭉치는 성질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막 뚝뚝 떨어집니다. 초콜릿, 사탕, 설탕 막 이런 거 뭉친 거 모양. 얘는 잘 안 떨어지네요. 이 슬래그 특성이 식기 전까지는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 식어야지. 한마디로 서스 용접처럼 슬래그가 뭉치는 성질이 붙어있는 성질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식으면은 확 날아가는 그런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털어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아쉽네요. 제가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스라를 한번 비춰주겠어요? 여길 최대한 녹이려고 몰고 올라갔는데 스라가 약간 좀 살아있습니다. 이쪽은 확실히 녹였는데 이쪽에 살짝 스라가 살아있는데 이쪽으로 최대한 제가 위빙을 해가지고 녹이면서 올라가는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샘물을 조금 더 채웠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사용하는 용접봉이다 보니 어느 정도 붙는지 이런 게 좀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 사용하는 고배 용접봉입니다. 자, 나머지도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접이 원래는 90도에서 정상부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태우자니 애매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태우자니 애매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낮은 쪽에서 용접봉을 태워서 하진으로 약간 내려가는 그런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스킬은 이제 올라가면서 슬래그를 털어내기 위해서 각도를 점점 눕혀가면서 이런 식으로 쏴주면서 마지막에는 하진 쪽으로 갈 적에는 완전히 각도를 눕혀가지고 슬래그를 완전히 밑으로 불어내줘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세우고 용접을 하면은 슬래그가 앞으로 뭉쳐서 이 슬래그가 혼입되면서 불홀이나 이런 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하진 용접을 할 적에는 각도를 최대한 눕혀서 슬래그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용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접봉을 하나 더 잡고 슬래그를 걷어내는 방법이 있지만 한 요 정도 각도 45도 전까지는 용접봉으로 충분히 각도로 컨트롤해서 슬래그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016 조선선제 350mm로 용접을 하면은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아서 400mm 조선선제 용접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래그가 빠져나가는 걸 찍을 수 있나요? 슬래그가 빠져나가는 걸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나요? 손놀이 비춰주세요. 잘 안 보인다. 안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각도만 찍어주세요, 각도. 이거 각도. 자,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를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선선제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45도까지 내려와도 이제 대부분 슬래그가 안으로 타고 넘어가질 않는데 지금 4316 고배 용접봉, 요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래그가 한 요 정도, 한 10도, 20도 정도 왔을 때부터 벌써 앞으로 타고 갑니다. 타고 가가지고서 제가 각도를 아무리 눕혀도 뒤로 빠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슬래그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잘 흐르는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접성은 한 번 더 비드를 털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배 용접봉 써보신 선배님들 계신가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 쓰는 거라서 제 개인적인 평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자, 벌써 2시간이 어느덧 지나갔네요. 자, 이쪽 부분이 바로 제가 마지막 연결 부위에 센 물을 더 채우려고 그랬는데 슬래그가 너무 상진으로 넘어가서 제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용접봉으로 다시 카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접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7016이 저는 조선 선제 7016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는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이널을 바로 입히고 그리고 반대편은 놔두고 요번 걸로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나서 파이널만 입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저 구독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신 분. 2개 남았습니다. 근데 자. 일단 정분라면 좋겠죠? 좋겠나? 좋겠월 이분 괜찮습니다. 정분라면 좋지뭘? 좋겠지? 요분 드립니다. 이분은 매니저님께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특별히 당첨되셨습니다. 자, 정분라면 좋겠지 뭘님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은 용접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하나요? 누가 막 이러네요. 게임 하나요? 여기 게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 용접봉도 궁금하네요. 아, 미국 용접봉. 마지막에 한 분 더. 마지막에 용접 파이널 끝나고 한 분 더 당첨해서 5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널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찍어주십시오. 자, 아직 한 손에 대한 감은 정확히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안 해봤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빡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배용접봉은 400mm이기 때문에 한 손 컨트롤이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제 용접봉으로 한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쪽은 고배 용접봉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 중에 혹시 토치는 전부 실리콘이시죠? 네, 맞습니다. 실리콘입니다. 한쪽으로 여기 옮겼습니다. 여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털도록 하겠습니다. 고배 용접봉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조금 남은 부위는 살짝 슬레가 털어 나가네요. 마지막 연결 부위 할 적에는 살짝 요 끝에만 슬래그를 걷어내고, 아이고야, 다 날아가네요. 슬래그를 털어내고 용접을 하면 좋습니다. 자, 자세를 이렇게 잡을까요? 자세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 제가 한 번을 넣기 미안해요. 붙었죠? 이렇게 안 되죠? 자, 끝났습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끝나서는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016 조선선제 3.2. 자, 길이가 살짝 거칠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용접을 했습니다. 요 미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을 따라가려면 아직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더컷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안 생기게끔 용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배 용접봉, 우리 고배 용접봉, 오히려 자 프레시 고배 용접봉이 비드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착도 잘 되고 양 끝에 언더컷도 안 먹고 흐르는 것도 덜하고 훨씬 고배 용접봉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은 왼손 용접은 그래도 아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티그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2시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왼손을 최대한 풀도록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매니저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 마스크 쓰기 잠깐만 잡고 계세요. 바닥을 찍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시는군요. 자, 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 용접하고 났더만 얼굴이 초췌합니다. 용접은 아무튼 왼손 용접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해야지 진짜 내 손이 되지. 지금 오늘 처음 아크 용접을 왼손으로 해봤는데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리고 라이브 방송을 켜서 떨리는 것도 있는데 그냥 라이브 방송을 안 켜도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저도 왼손으로 용접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크 용접은 이게 자리를 그렇게 파주질 않기 때문에 왼손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해도 항상 물량을 생각하고 리페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왼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다시 관로 현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왼손을 많이 사용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왼손으로 멋있게 아크 용접을 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전입니다. 자, 마지막. 저 땀 많이 안 흘립니다. 땀을 많이 안 흘리는데 겨울에 무지하게 추워합니다. 예, 여기 용접 두건에 땀이 하나도 없죠. 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보고서 항상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연습해서 최고의 용접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최고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항상 가는 곳마다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보면 항상 무언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같이 융합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돼지 개밥차님. 자, 마지막 두건이랑 백률이, 이거 두건은 대진 용접 두건에서 저희 같이 일하는 짝지 형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써보니까 많이 이게 해지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두건 중엔 제일 좋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같이 짝지를 했던 형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마지막 분은 박상섭 G60님. 박상섭 G60님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용접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나눔 이벤트 또 할 게 이제 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용접 장갑도 있고 이제 그쪽에서 라이브 하게 되면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가급적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126분이 계신데 혹시 다 용접사 분이신가요? 용접사 아니신 분들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덕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사 아니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용접 여신님 맞습니다. 저희 여기 아크 공작소 유튜버십니다. 용접 잘하는데 오늘 제가 라이브를 한번 방송하면 어떻겠냐 같이 했는데 조금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접 독학 최고. 국비 등록해놨군요. 예. 갑자기 사람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갑자기 또 방송 끌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재밌는 덕담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군요. 제가 이곳에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촬영한 거를 편집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안경을 살짝 벗을까요? 벗으면 너무 많이 공개되는데 제가 벗으면 현장에서 대번 알아보는 분들이 계셔서 예. 마스크 벗으면은 현장에서 걸립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라이브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현장에서 제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도 현장에서 가끔씩 유튜브 영상도 찍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얼굴을 좀 잘 노출 안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되게 이상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너 얼굴은 괜찮은데 왜 말만 하지 말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크랑 CO2 하는데 용접 독학님 영상 보고 감사합니다. 아크랑 CO2 하는 분들도 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용접사는 두건 쓰면 더 잘 보여. 두건을 벗을까요 그럼? 두건 벗으면 더 노출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알아볼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머리가 다 떴네요. 용접을 열심히 했더니 머리가 다 떴습니다. 저 올해 43입니다. 맞습니다. 가려합니다. 이거 계속 썼다 뒤집어 썼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노출하면 할수록 얼굴이 공개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84년 분이시면은 예 맞습니다. 제가 84년생입니다. 근데 원래는 83년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일을 좀 학교를 일찍 가가지고 친구들은 다 83년생입니다. 현장에서는 관로하시는 형님들이 거의 유튜브를 안 보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나 플랜트 가게 되면은 조금 제지를 받을까봐 전 아직
그래도 현역에서 아직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유튜브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현장에서 너 유튜브지 하면서 이제 제재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촬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 목소리를 보고서 저 지금까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용접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소문을 안 냈는데 현장 보고서 저를 맞추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 몇 개월 뒤에 저를 얘기하면서 너 이거 맞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한 번 걸린 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발 부탁해가지고서 알려주지 말라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무마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알려지는 걸 그 정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오래갈 길이고 유튜버로. 그리고 샵에서 용접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촬영만 하고 용접만 한다 그러면은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데, 만약에 현장을 나가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특이해가지고 많이 걸리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용접한 용접봉이 LB봉, 백봉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백 용접으로 사용할 때 LB봉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LB 백 같은데 했는데 혹시나 하고 썼는데 역시나군요. 한번 다음에는 백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예. 아, 이 시간까지 지금 시간이 9시군요, 이제. 아, 라이브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9시밖에 안 됐군요. 전 한 11시 된 줄 알았습니다. 아, 안산에서 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안성에서 이제 주말 교육만 일요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은 절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 아, 아크백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했었는데 한 아크백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말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아, 아시는 분이군요. 오란다님. 오란다님 혹시 어떤 분이시죠? 저 아시는 분 같은데. 아, 안성 오시면 찾아뵐 수 있습니다. 자, 안성에 이메일 주시면 안성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성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개 안 한 이유가 글쎄 이건 제가 전문적인 학원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말 교육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피해도 뭐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스태프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피해가 갈까봐 전체 공개는 하지 않고 이메일 주면은 아시는 분들 한해서 와서 커피 마시고 이러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안성 사나리입니다. 사나리까지 오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산골짜기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많은 후원을 해주신 제노님 아직 계신가요? 제노님? 제노님은 꼭 여기 오셔서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시면은 지나가는 길에 제노님한테는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시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 들리신다면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덕담 나누고 좀 얘기 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해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 안성 산하리입니다. 아, 후원은 슈퍼챗으로 합니다. 슈퍼챗. 근데 저도 라이브를 킨 지 2번째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노님 개인회생. 예. 아, 감사합니다. 제노님이 아직 댓글이 없으시네.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제노님. 우리 제노님이 왜 제가 보기에는 좀 댓글을 그 아이디가 익숙합니다. 어느 정도 댓글을 좀 많이 다신 것 같은데
예,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킹님, 뮤지션까지 후원을 또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베스킹님도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구독자분이신가요? 너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죠? 원래 얼굴 공개는 안 합니다. 얼굴 공개는 안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걸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용접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관통 용접으로 왼손 오른손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튜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뭐 대형 유튜버가 아니라 소형 중소형이라 완전 소형 유튜버입니다. 저는. 예. 요즘 구독자도 잘 안 늘고, 그리고 제가 쇼츠만 올리다 보니 아무래도 동영상 조회수도 안 나서 혹시나 하고 라이브를 키게 됐는데, 라이브 키면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이 그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스킹님 감사합니다. 예. 해외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지금 아마 미국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안성시 사나리에 있습니다. 사나리에서 유튜버를 병행하면서 이제 촬영도 하고, 이쪽에서 주말에 일요일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선님. 브라질에서 인사드리는군요.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 제 말을 과연 번역할 수 있을까요? 하도 떠들어가지고서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접하려고 취업했는데 재간만 오지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타깝네요. 제가 여기서는 여기 이분한테는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용접하려고 취업했는데 이분이 과연 학원에 가셔서 취업을 갔는데 재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장지영님 감사드립니다. 재영이. 예, 요분은 이제 제 2호라고 해야 되나? 2호 수제자님이십니다. 예,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군요.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거 용접하면 안 되고 이거 말만 해야 되겠구만, 하루 종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용접을 하려고 학원을 갔는데, 여기서 제가 학원에서 깊이 들어가면 또 이제 학원들의 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이게 학원에서 잘 배워서 나가면은 좋은 용접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배워서 취업을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재관 용접사나 이런 부분도 빠질 수 있는 걸 이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실력도 있고, 이제 그 짧은 기간 내에 용접사를 만든다는 자체가 많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만약에 등록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공생활 먼저 하고, 그래도 손목 정도는 풀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학원에서 취업하려면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런 경력 증명서도 조공생활하면서 좀 만들면서 초보 용접사를 단 상태에서 학원을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학원 쪽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튼 학원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지금 현직 용접사분들, 잘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틱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이분 위주로 주말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국비하고 자격증 따고 취업했는데 테크 용접만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예. 이거 좋은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국비학원에서 이렇게 돈도 받아가면서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취업해서 테크 용접을 하면서 이제 연습할 공간만 있다면 진짜 그것만큼 최고의
최고의 기회는 없죠. 되려 현직 용접사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샵장에서 연습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최고의 그런 기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겁니다. 왜냐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테크만 치고 그리고 뭐 이제 끝나고 나서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연습도 하고 틈틈이 제 회원 영상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술 습득하고 그러면은 그것만큼 돈 아끼면서 일하면서 그 기회가 용접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저는 그걸 최고로 선택합니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용접을 하면서 진짜 샵에서 용접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찬성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용접사란 자체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을 달고도 제 용접을 초보 용접사를 못 따는 게 거의 현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진짜 3년 안에 손목 풀고 뭐하고 이런 자체 하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많이 진짜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샵장에서 계속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이러면은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회로 전화위복하십시오. 그렇죠. 조공생활도 해봐야 됩니다. 조공생활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내가 현장을 나갔는데 조공이 나보다 그라인더를 잘해. 그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조공은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조공만큼 하루 종일 용접할 체력을 가지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포인트 하는데 내가 그라인더 해가지고서 조공 정도는 이겨줘야지. 조공 정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공보다는 잘해야지. 그래야지 용접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용접사는 리페어가 나면 그라인더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라인더 스킬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는 항상 기본이 돼야 되고 일머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배관사한테 미리 상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용접사가 에이스 용접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있는 A급 용접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계속 학원 얘기를 하면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용접 학원이 시험에는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삽장 근무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진짜 인맥입니다. 아무리 용접을 못해도 내가 반장 식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일이 이어지는 거죠. 돈 되는 현장도 가고. 저는 그거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반장님들하고 친해야 되겠지만 먼저 배관사랑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옆에 용접사 형님들과 친해지고 이래가지고 점점 인맥을 쌓는 거. 저 한마디를 제가 얘기하면은 조공 시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은 내가 용접사를 달기 위해서 진짜 월급의 반은 쓴다. 이 생각으로 해야지 용접사를 달 수 있습니다. 쉽게, 빠르고, 그리고 인맥도 쌓을 수 있고. 그럼 월급의 반이 뭐냐? 반은 내 생활비 쓰고, 반은 용접사 형님 밥을 사주든, 배관사 형님 밥을 사주든, 반장님 밥을 사주든, 이래야지 저에게 기회가 빠르게 옵니다. 용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제가 틈틈이 연습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그 현장을 떠나더라도 다시 나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 현장의 룰입니다. 그래서 조공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지루한 얘기죠. 예. 제노님 아직 안 가셨네요. 제노님이 누굴까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 예.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노님 혹시 너무 이거 대출 많이 쓰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노님 이거 한번 들리십시오, 제노님. 제노님 혹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 그러셨나요? 아니면 적으시다 그러셨나요? 예. 저 올해 43, 84년생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저 정도면 돈을 훔쳐오는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계속 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노님 찾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 주변 분이 아니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이나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관료용접사 형님 주변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관로용접 영상을 보고 계시는군요. 관로용접은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예, 뭐냐면은 파이프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영상이 좀 푸짐해야 되는데 맨날 그거 30인치 아니면은 뭐 20인치만 용접하니까 그렇게 크게 영상 거리를 찍을 게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뭐 땅 파진 데서 진짜 많이 찍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로 용접 가면은 용접은 재밌죠. 용접은 재밌는데 이제 관로 용접 가면은 이제 늘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제 뭐 촬영할 게 이제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영상 퀄리티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예. 촬영하면서 영상 시간도 길어가지고서 또 편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관로 용접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잘 촬영을 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6G 45도 나오는 것만 촬영을 하지, 다른 거는 저 별로 촬영할 게 없습니다. 진짜. 그냥 그 회원님들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영상 제노님. 이제-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누구지 이거? 이거 제노님 이거 미궁 속에 빠집니다. 이거. 제노님 연세가 80 정도시면은 이거 누구실까 정말 궁금하네요. 이거. 이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80년생. 전 80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관로 용접을 하다 보면 70세 넘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관로 용접에서 그 형님인가 혹시 그 제일 많으신 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0년생이시군요. 80년생이면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와가지고서 한번 재밌는 덕담 한번 나누시죠. 한번 여기 저희 아크 공작소 찾아오셔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시면은 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서산에 80년생이라면 서산에 혹시 서산에 80년생 제 왠지 아시는 분 같은데 서산에 80 육지 시험 낼 때 3.15 백을 눌러 때우는 경우는 없나요? 맞습니다. 육지 용접할 때 3.15 백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용접봉만 눌러가지고서 쑥 올려가지고서 용접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실수하면은 안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봐가지고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것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의 세계는 항상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움의 자세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용접을 한다 그래서 에이스라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항상 저는 현장 가도 막내처럼 형님들을 깍듯이 모시고 형님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노하우를 배워가지고서 이 기술을 내 걸로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절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깍듯하게 선배님들 모시고 나는 그분들의 숨겨진 기술을 배운다. 기술이라 그래서 용접 기술 말고도 뭐 홀다, 연결하는 기술이라든가 뭔가 자신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술을 배워서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꼰대라고 하시는 거야? 저 꼰대 아닙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형님들 70세 형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꼰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꼰대 형님들도 배울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야의 고수는 어디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배움이 목마릅니다. 새로운 걸 배웠을 때 그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진짜 새로운 걸 내가 보고 해보고 됐을 때 그럴 때 진짜 많은 걸 진짜 느낍니다. 자, 이제 끝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이제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9시인데 9시 20분입니다. 지금 옆에서 계속 끄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끌까요? 매니저님이 계속 끄라고 합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관로 용접에서는 3.2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용접봉만 가능합니다. 아, 제노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제노님 또 쏘셨네, 이거. 이거 저 날밤 새면 이거 제노님 이거 내일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제노님, 오늘 일당 다 바친 거 아닙니까? 메아리 울립니다. 나가주십시오. 지금 메아리 울린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점점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콤 부인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끌 수가 없겠네요, 이거. 감사드립니다. 콤 부인님 계속 쏘시고 계십니다. 이거 제 일당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하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루 일당 넘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수익은 제노님 또 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반도체로 따지면 1.5대가리 나왔습니다. 1.5대가리. 근데 이거 다들 너무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크백은 제가 좀 더 연습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LB봉이 있으니까 LB봉을 써가지고서 오늘 용접한 용접봉으로 아크백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콤부인님도 오셔가지고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한번 여기서 덕담 한번 나누시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이제 용접 카메라도 테스트해야 되고 용접 카메라 영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능테크의 산소농도 측정기로 이제 양쪽에서 막아서 타임 포인트로 하는 용접도 있고 그래서 산소농도 측정을 보면서 일일이 어느 정도에는 어떻게 용접이 가능한지 비철 용접을 가지고서 한번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유튜버와는 다르게 개성 강한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개성이 강한가요?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웰더봉님이 혹시 봉접사님이신가요? 조교 같나요? 제가 재미없는 군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공군기술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봉접사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공군기술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서 거기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 떨어져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공군 부사관을 가려고 했습니다. 공군 부사관을 가려고 이제 20대 때 준비를 했는데 공군 부사관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군 부사관에서 떨어지고서 충격이 커서 난 공군과 안 맞는다 생각해서 해군 부사관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합격하고 면접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육군 부사관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육군 부사관은 아쉽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멘붕 온 상태였는데 마침 상근 예비역 쪽지가 날랐습니다. 그래서 상근 예비역을 빡세게 갔다 왔습니다. 탄약고지 키고. 감사합니다. 봉접사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조교랑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군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얘기하면은 이게 꼰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저는 하지만 소총수 1111이지만 그래도 상근 예비역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노님. 야이씨, 이건 뭡니까? 야이씨. 아, 아쉽다는 뜻인가요? 아, 아쉽다는 뜻이겠죠? 예. 아, 맞습니다. 111입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시 상근예비역에 나왔습니다. 혹시 강원도 원주시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당연히. 원주에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원주에서 20년 정도 살면서 거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강원도 원주 소초면에서 그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대대상금 맞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 영상이 뭐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군대에서 오지 말해서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인상하시면 꼰대이십니다. 아, 30분에 마무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라이브를 위하여.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용접도 좀 그레이드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임모타님, 아, 감사합니다. 임모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쏘셔가지고서 좀 많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용접사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습니다. 용접도 머리가 나쁘면 못해요. 진짜 제가 이거는 확실히 장담합니다. 용접 잘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비상하고 대부분 말수도 적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우선.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서 많이 떠드는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입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은 진짜 잘하시는 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면은 다 거의 다 조용하시고 내성적인 분들이 용접을 잘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용접을 하고 유튜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봉접사님도 나중에 한번 여기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면은 한번 커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노님도 놀러 오시고 임모타님도 놀러 오시고 예.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사나리 쪽에 있습니다. 사나리 쪽인데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전체 카톡방에 전체 이 라이브 방송에다가 얘기 안 한 이유는 이제 제가 전문적인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이메일 받아서 그냥 놀러 오실 분들한테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고 덕담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노6612님은 현장을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죠? 이제 플랜트인지 반도체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봉접사님 이메일 주세요. 아, 저기 신수EX님이 계속 이제 그만 가라고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신수EX님이 바로 그 아까 그분입니다.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은 그냥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더 대화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플랜트시군요. 아, 존경합니다. 플랜트에서 아직 근무를 하고 계시군요. 지금 플랜트가 너무 비수기라서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일을 하기가 힘든 정도인데 어디 울산 지역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산 지역인가요? 저는 현장에서 거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입접사는 아닙니다. 최대한 숨기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관로 현장에서 저를 알고 계신 제가 유튜버 하고 있는 걸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백안사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 두 분이군요. 용접사 한 분이랑 백안사 한 분. 예.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제가 용접을 하는지 저 유튜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혹시 강종윤 형님 계십니까 아직도? 예. 제노6612님 예, 맞아. 저기 울산에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울산에 있으면은 지금 거의 울산도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정도 됐는데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참석을 이 라이브를 방송을 보시네요. 아, 안동으로도 가셨군요. 대산에 일이 많이 없나 봅니다. 저도 충남노조로 충남노조를 가입했었는데 대산에서 일을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 안동에 혹시 무슨 발전소 들어가나요? 안동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공사가 있군요. 아, 발전소 맞군요. 예. 발전소에서 지금 안동 발전소 지금 요즘에 전력난이 많이 시급해가지고서 발전소를 아마 많이 짓고 있는데 안동까지 갔군요. 예. AI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난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인 지역에도 지금 관로가 깔리고 있고 지금 평택 지역은 거의 끝났고 이제 부여 공주 구간 그쪽도 어느 정도 하면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새로 들어가는 구간인데 저는 이제 용인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용인 관로 현장 쪽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불러줘야 가겠죠. 아, 보안경. 아, 정말 편합니다. 보안경. 아, 수력발전소에서 계시는군요. 아, 1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하기. 1년 동안 현장 7번. 거의 뭐 저랑 비슷한 것 같네요. 1년 동안 7번 이동하기. 와, 그거 빡세죠. 진짜 빡세죠. 아, 보안경 이거 좋습니다. 이게 차광되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차광되는 보안경이라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안경인데 가격대는 대략 한 5만 원 정도에서 6만 원 사이 요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전지 이 보안경은 한번 나중에 한번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검색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변색렌즈 맞습니다. 변색렌즈. 변색렌즈만 쳐도 아마 나올 겁니다. 12g 변색렌즈. 2차 전지 하는데 이제 공사가 끝났군요. 그럼 포항에서 한 거 아니면은 오창 LG 뭐 이런 데서 하셨군요. 제노님 감사합니다. 계속 채팅을 쏘시네요, 제니님. 너무 이제 좀 부담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성환님 감사합니다. 아크 공작 속 꼭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면은 커피도 마시면서 덕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이 라이브 방송 첫 번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 뭐 슈퍼챗 같은 거는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얼굴 공개를 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은 완전히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KALPKX님. 계속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좀 며칠 일을 안 했더만 조금 아쉬웠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쏴주시네요. 사실 요거, 오늘 제가 요거 한 10만원 정도 아까 쏘실 적에 10만원 정도 되면 내일 밥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내일 아주 큰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 관로 용접할 때 하루 일당은 50만원입니다. 좀 세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0.5공수 이상 넘는군요. 예. 펭스님, 아는 얼굴인가요? 제 또 더 가려야 되겠습니다. 왠지 또 아는 관리자분 만나면 이제 또 다음 현장에서 제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리겠습니다. 좀 더 못 알아보게 가리겠습니다. 예. 국비 배우시고 계시군요. 예.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국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국비에서 하고 계시군요. 자, 궁금한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접하려면 독학에서 현장에서 살아남기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설학원 가서 배워야 될까요? 아, 이건 아까 계속 했던 얘기네요. 예, 예, 예. 아, 예, 현장에서 사설학원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설학원을 여기서 떠들면은 학원들에게 많은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설학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조공생활은 좀 해보면서 사설학 가면 좋지 않을까. 사설 학원에 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조공생활 하면서 이 사설 학원을 먼저 가는 것보다 조공생활을 해보고 경력도 쌓고 그래야지 반도체 취업도 쉽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들어가기 힘들죠. 경력 증명서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가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완벽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이런 내역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제가 반도체는 가진 않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력을 먼저 쌓고 그리고 사설학원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주말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한번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 파이프 위보기가 너무 안 돼서 혹시 꿀팁 위보기가 안 되시는군요. 저 파이프 위보기 오버헤드요. 예, 오버헤드 관통으로 하면은 백이 잘 나가는데 그게 서스냐 카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용접봉을 관통으로 해서 하는 연습, 요 전류 맞춰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갭은 카본 같은 경우에는 한 3.2mm, 서스 같은 경우에는 4mm로 벌려서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자 용접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거는 저의 회원 영상 1년 차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탈레반. 맞습니다. 저 탈레반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저 사실 탈레반 출신인데 정확히 보셨네요. 팩트 폭격기님. 예, 예. 예. 자주 라이브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노님. 감사합니다. 제노님. 예. 계속 쏘시고 계신데 읽다 보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내리고 있는데 벌써 또 쏘셨네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 나이는 43입니다. 아까도 공개했지만 43, 84년생입니다. 제노님 너무 오늘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거 너무 많이 쏘신 거 아닌가 지금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예, 제네님 오시면은 제가 여기 오시면 소고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예. 조공생활은 한참 됐군요. 예. 만약에 국비 나와서 조공생활을 한참 했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손 좀 풀고 된다 그러면 사설학원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 소독하는 사람 맞습니다. 누군가 여기 제이크님께서 예, 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용접두건 쓰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단가도 약하고 좀 반도체 생활이 좀 적응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관로 현장에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반도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관로 현장 하루 일당이 50인데 반도체를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SOL 달 1500 용접사. 멋집니다. 맞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형입니다. 어쨌든 돈 많이 버시는군요.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주간만 해서 벌 수 있는 현장을 가십시오. 야간에서 돈 많이 벌면은 좀 많이 몸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용접사 형님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이제 티그 같은 거 오래 하면은 한 어깨에서 이제 근골 이쪽 파열인가 이쪽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고데기 많이 돌리니까 손목도 많이 무리가 가서 병원에 다니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간 근무만 하고 많이 벌 수 있는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용접사분들이 진짜 주간 근무만 하고 월 1000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지금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말만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한 뭐 다음 자리를 노리신다 그러면은 뭐 다음 분 빠지면은 그때 한번 뭐 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번 배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뭐 이메일 주시면은 여기 놀러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덕담도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봉접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따 메일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로 현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랜트 현장을 선호합니다. 평균적으로 플랜트 현장. 플랜트 현장이 그래 좀 프리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선배님, 후배님들 간에 이런 그런 교류 이런 것도 뭉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플랜트 현장을 선호합니다. 만약에 일이 있다면은 플랜트 현장 가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실력 좀 쌓아가지고서 플랜트 현장에서 일해가지고서 인맥 만들어서 돈 되는 현장 가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꼭 관로 현장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관로가 최고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어디 현장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그런 현장 가셔서 일해가지고서 인맥 쌓고 돈 번다 그러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인맥을 반드시 많이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초보 용접사다 그럼 나 한 월급의 3분의 1 써서라도 주변에 인맥을 만드십시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추운 데서 일하는데 지금 밖에서 플랜트 공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운 데서 일 많이 하시죠. 진짜 존경합니다. 모든 용접사분들에게 진짜 너무 추운데 밖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이 용접사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산업계를 이끌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배관사분들, 용접사분들 이 밖에서 일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용접사분이 서스 배관 제작할 때 용접을 자꾸 한쪽으로 떼온다고 하고 뭐라 그러는군요. 그분은 변형이 심하게 간다고요. 예. 그렇군요. 용접사분이 파이프를 용접하면 뻘럭 꺾어 놓군요. 그게 좀 그거는 좀 용접사분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완벽한 용접을 했을 때 딱 수평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 이거를 최우선으로 품질을 삼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용접을 했는데 한쪽으로 꺾이고 특히 뭐 파이프랙에서 작업할 때 2인치 같은 거 용접하고 나는데 막 이렇게 막 꺾여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품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적에는 용접사분들이 가급적 수평돌이 맞게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영상 라이브 때 한번 수평 맞추는 것도 한번 어떻게 용접하면 수평이 잘 맞을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사분들이 가급적 배관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가장 좋겠죠. 품질적으로. 조선소에 일이 많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해양 플랜트겠죠. 조선소나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엔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그쪽에 좀 RT를 좀 까다롭게 이게 용접사마다 관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퍼가 중간에 뭐 몇 장 나오면은 이제 막 집에 보내다시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해양 플랜트가 살아남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해양 플랜트에 가가지고 삼성중공업 쪽에 해양 플랜트를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용접을 배우기 아주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용접 반장님께서 직접 이제 작업일보를 이제 쓰게 되면은 용접사 작업일보를 쓰면은 너가 용접해서 RT를 통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동그라미를 치고 없으면 X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초보자라서 그냥 뭐 거의 다 X였죠. 10개를 용접하면은 뭐 다 X.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장님이 부르더니 넌 어떻게 용접하는 것마다 다 X냐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혼났죠. 그리고 나서 가급적 동그라미를 좀 많이 쳐라. 제대로 떼어라. 용접해라. 그래가지고서 고야에 남아가지고서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해양 플랜트가 진짜 최고의 진짜 RT 용접사를 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RT에서 결함이 바로 나오면은 그냥 거의 뭐 해고하다시피 몇 장이면은 해고 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저는 자동 용접 합니다. 자동 용접 하는데 제가 자동 용접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한양 ENG 웰드마스 센터라고 5기 출신입니다. 5기 출신. 여기 뭐 들어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제 폴리텍 나가서 한양 ENG에 이제 가가지고서 거기서 용접을 했는데 용접을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웰드마스터 센터라는 용접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정의 이제 저 연습 강습료가 아니죠. 소정의 이제 그런 걸 나라에서 받고 이제 그리고 교육을 해주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자동 용접하고 이제 반도체 용접이 기본이 되는 짤짤이 2인치.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은 짤짤이 용접을 제가 그래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짤짤이 용접 같은 거를 했는데 자동 용접으로는 이제 만져본 게 에미백하고 폴리투 뭐 웬만한 건 다 만져봤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온 건 만져보진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로 산업가스 현장에서 RT 용접을 할 적에 이제 산업가스는 이제 한마디로 질소 라인을 삼성 반도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질소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톡식 라인 이런 것도 갑니다. 그런 거 언더로 지나갈 때 제가 자켓 라인으로 지나갑니다. 4인치에다 외관은 6인치. 이런 걸 RT 100% 뽑아가지고서 이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퍼지를 틀었을 경우에 이제 꺼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이제 잡기 위해서 RT에서 이제 그늘이 진다 그러죠. 그런 것도 잡기 위해서 일일이 다 퍼지백 뒤에다가 봉지로 이제 맞추는 것도 하고 그리고 퍼지 게이지도 하고 구간마다 조절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RT를 용접을 해 그렇게 그쪽에서 이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쪽 계통에 대해서는 제 RT 용접도 자동 용접도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 용접 한다 그러면은 한번 라이브 촬영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작 그 샵장에서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자동 용접하는 데도 가서 한번 작게나마 저의 미천한 실력을 한번 조금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독학님 영상 보고 서스 개선면 반 정도 용융풀 만들어 가는데 백이 스라로 나오는 백이 스라로 나옵니까? 그러면 용접봉을 좀 더 밀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백이 스라스라로 나오면은 텅텐 길이를 줄이고 가장 중요한 건 텅텐 길이를 거의 세우다시피 완전 거의 뭐 오버헤드에서 눕혀지지 않고 세우다시피 거의 뭐 개선면에 달 듯 말 듯 텅텐 그 상태 만들고 용접을 하면은 쉽게 둥근 백이 납니다. 원하는 백 이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텅텐이 많이 누워져서 그럴 확률이 높을 겁니다. 출퇴근이 지옥이라는 곳이 반도체입니까 혹시? 예. 용접 배우는데 국비 조공 사설 테크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용접 배우는데 국비 조공 사설 테크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조공을 나서 사설 학원을 들어가서 테크사로 간 건지 이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예.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비료푸대님. 맞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서스 익스펜션 플렉시블을 용접한다고 하는군요. 장비 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플렉시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본에서도 오셨네요. 일본 분도 보고 계시네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번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6T 수압 테스트 합니다. 0.6T도 수압 테스트를 하는군요. 굉장히 까다롭군요. 그렇죠. 단가는 주간 30, 거의 반도체 단가가 맞습니다. 반도체 단가가 지금 적어도 30만 원은 돼야 되는데 적어도 진짜 30만 원에서 28만 원 돼야 됩니다. 물가 대비 너무 안 올라가지고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진짜 10년 전 단가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막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접사 단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안 오르는 거 23만 원, 아직도 23만 원 받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지금 연실 신고가 쓰고 있는데 아직도 23만 원 용접사들한테 23만 원 주고 뭐 잘 받으면 25만 원 받겠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용접사들을 부려먹는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뭉쳐가지고 용접사도 한번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노조처럼. 반도체 용접사들도. 근데 반도체 용접사들은 뭉치기가 힘들죠.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각자 이제 도생이라고 샵에서 하는 사람들은 샵에서 하는 사람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항상 오르질 않고 일이 없으면 떨어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홍접사님. 말 잘한다고요. 예, 예. 아, 삼성중공업에서 리페어 2장이면 짐 싸는군요. 아, 정말 까다롭네요. 아, 그 사람 자체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리페어 2장 난다고 그거를 보내면은 정말 난감한데요. RT도 가뜩이나 까다로울 텐데 무시무시하네요. 그렇다고 뭐 그 2장 났다고 쫓아내면은 좀 난감하네요. 그렇다고 뭐 단가도 엄청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난해합니다. 아, 월 얼마 벌 수 있나요? 이게 혹시 뭐 유튜브로 얼마를 번다는 뜻인지 아니면 뭐 일을 하면 얼마를 번다는 뜻인가요? 아, 티그 사파이 용접봉은 필드에서 없습니다. 저도 사파이 용접봉 샵장에 가가지고 한번 저기 그 카본 용접할 때 예전에 박경진이라는 친구가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처음 봤는데 사파이 용접봉은 현장에서 없습니다. 3.2도 안 씁니다. 심지어 제가 있는 현장은 3.2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사파이는 안 씁니다. 아, 쓰긴 쓰나요? 또 누가 쓴다 그러네요. 예, 예. 아, 사설하고는 추천을 안 합니다. 예, 예. 예.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설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필드 용접에서는 관로 현장에서는 사파이 그리고 발전소에서도 사파이 용접봉으로 아크 용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이제 관로 용접에서 용접을 할 때 사파이 용접을 하고 안 하고 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또 했던 얘기인데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제가 있는 관로 현장에서는 배관사 1명, 용접사 2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만약에 입문하시기에 재수 좋아가지고 가스공사 자격증을 합격해서 그래서 입문하셨다면은 재수 좋은 건 20인치 현장에 갔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재수 없으면은 30인치 파이프를 하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짝지가 모르는 사람이고 배관사도 모른다. 그런데 우연찮게 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돈 싸질머지고 용접사랑 배관사랑 그날 어떻게 해서든 매수하십시오.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왜냐면은 관로 용접 자체가 그 후배 양성이 안 된 곳이라서 이쪽에서 만약에 용접사 짝지 용접을 만났는데 용접을 붙었다. 그럼 이분들은 거의 다 2시간대에 끊는 분입니다. 30인치 파이프를 혼자서 떼어서 그 한쪽 면을. 근데 새로 오신 분이라면은 적어도 3시간 안에 끊기 힘듭니다. 저도 와봤는데 30인치 15.9T 하나 용접하는데 둘이서 떼어도 이제 같은 실력이라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둘이서 떼면은 3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 요 사이 납니다. 빠르면. 근데 그분들은 사파이로 니꾸를 채우기 때문에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파이 용접봉 안 써봤는데 사파이에서 니꾸 되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2패스, 3패스까지 는 층을 빵꾸 낼 수 있습니다. 그 백을 빵꾸 낼 정도로 불어낼 수 있습니다. 사파이로. 그렇기 때문에 사파이 용접이 능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30인치 현장에서는 거의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짝지 용접사 형님들한테 어떻게 짝지 용접사 형이나 배관사 형님들을 매수해서 좀 많이 쳐줄 수 있게끔 반대편 45도까지 쳐줘가지고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용접하는 곳은 마이너스 45도랑 위쪽 45도만 용접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 만약에 관로 용접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있다면 초보자 분이시라면 저한테 한번 교육받으러 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참고로 제 짝지 형님하고 30인치 파이프를 1시간 40분 내에 끊습니다. 아, 자랑은 아닙니다.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혹시 공수받는 삶이 지쳐서? 아, 맞습니다. 제가 떠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이제 보령 LNG 인수기지 터미널 할 때 가스 기술 공사를 가려고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능장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스 기술 공사에서 머물러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경력직을 안 뽑고 신규를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기능장을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그걸로 이제 가스 기술 공사를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받던 금액이 한 세금 떼고 한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700만 원. 700만 원에서 뭐 밥값 떼고 못 떼도 한 650 정도. 650에서 700 정도. 이 정도 받았었는데 이제 기술공사에서는 터무니없이 초봉이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못하겠다. 내가 그동안 쓰는 생활비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용접을 처음 배우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때 아마 가스기술공사를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오래 돌아다니신 용접사분들은 다 거의 다 대부분 어느 정도 금액이 보장이 돼야지 아마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뭐 혼자 사신다든가 이런 분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보수가 따라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압력용기 쪽 20여 년 용접한 용접사인데요. 이쪽에서는 항상 인정받으면서 일했는데 독학님 양손 보고 각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상 양손으로 용접하는 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압력용기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군요. 압력용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쪽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보수가 좋은 플랜트 현장도 한번 돌아다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플랜트 현장이 지겨워서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것도 괜찮죠. 예. 해외에서 보시고 계시군요.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캐나다 분 같네요. 예. 캐나다에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사설학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설학원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설학원은 좀 민감한 부위라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조공 정도는 해보고 경력은 만들고 들어가라.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용접 감각을 찾는데 보통 몇 달 걸릴까요? 그거 왼손 용접 원래 연습할 적에 처음부터 백비드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원래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먼저 오른손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백을 넣고 투패스를 넣고 쓰리패스 때부터 왼손으로 이제 슬슬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왼손이 쓰리패스하고 파이널까지 하는데 비드가 완벽하게 나온다. 그럼 이제 투패스 들어가고 왜냐면은 투패스 때 잘못하면은 오른손으로 내놓은 백을 빨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왼손으로 3패스랑 파이널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백으로 2패스 들어가고 이제 2피스 용접을 했을 때 백이 안 빨렸을 때 그때 이제 백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하스텔로 용접은 무조건 갭 용접하는 게 맞나요? 당연히 맞습니다. 하스텔로 용접을 붙여서 맞대기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스텔로이는 그 용접 저도 해봤는데 키홀 용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용접봉이 워낙에 잘 씹혀서. 근데 그 하스텔로이도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키홀 용접, 가급적이면 방울 용접이나 반키홀 이렇게 용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이쪽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말마다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리는 게 얘기하는 게 지금 아크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크 용접을 모든 용접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포인트씩 해서 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감 잡는 거가 감을 하루에 한 포인트씩 해서 감 잡는 거랑 일주일에 몰아서 7포인트 해서 감을 잡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하더라도 한 포인트를 하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한 포인트에서 감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교육해서 그 교육 방향으로 갔을 적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감을 잃어버리면 일주일 뒤에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연습을 하더라도 바로 전날에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바로 갈 수 있게. 그래서 하루를 용접하러 하루에 한 포인트씩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것도 안 되면은 이틀 3일에 한 포인트. 절대 일주일에 몰아서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 위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키울 용접이 제일 안전하죠. 하스텔레는. 삼성중공업이 20포인트 정도에 하나 나오는 거는 그냥 리페어로 처리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냥 넘어간다고? 아,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할만하죠. 20포인트에 하나 정도. 20포인트에 하나. 근데 20포인트에 하나 나올 사람이면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예, 거의 대부분. 근데 나오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아예 초보자분들이 들어가기 힘든 난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 저 배울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용접 반장님이 너 용접 안 되는 거 체크해. 그러면은 빼줄게. 이런 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힘든 겁니다. 이런. 7016, 9016 물성 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7016 하면은 9016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7016은 모든 용접의 근원이죠. 예, 그 정도면 거의 다 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잠시 충전하겠습니다. 사설 학원비를 물어보시네요. 근데 이게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설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강사분도 계시죠. 강사분들 월급 줘야 되죠. 그리고 학원 임대료 나가야 되죠. 가스비가 얼마나 오르신지 모르시죠. 가스비 애갈 써야지. 그리고 모재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거 물가 대비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1,500 받아도 크게 많이 남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뭐 한 10년 전에 물가 쌌을 때 원자재 값 싸고 이랬을 때 그 얘기고 지금은 제가 봐서는 10년 전에 1,000만 원보다 지금 1,500이 더 힘든지 않을까요? 얼마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사설학원이 비싸다 이걸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500은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 옛날에 1,000만 원 받던 게 더 낫지 지금 1,500 이게 절대 내가 봐선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배우려고 하면은 진짜 나가면은 진짜 돈인데, 자, 원자재 값도 뭐 요번에 텅스텐 가격만 벌써 작년에만 3배 올랐고, 뭐 고철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격 대비하면은 뭐 가스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다 물가 다 올랐는데 이게 학원비를 이 정도 올린다는 거는, 이 정도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 정도 연습으로 만약에 매일매일 연습을 해가지고서 모재 쓰고 가스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돈도 한 달에 못해도 한 5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0만 원 이상 나오진 않을까요? 모재 마음껏 쓰고 그리고 가스 갖다 쓰고 전기세 시설비 하면은 그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벌써 300이죠. 예, 연습한다 그러면. 그리고 밥값 있고 밥 사 먹어야 되고. 예, 그러면은 크게 이게 비싼 금액이다라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얼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샵장에서 사파이를 많이 쓰는군요. 티그 용접봉 사파이군요. 백발림 현상이 있군요. 예. 교육은 제가 인원은 어느 정도 다 찾는데 만약에 지원하고 싶다면 한번 놀러 오셔서 한번 여기 와서 커피 마시면서 더
덕담 한번 받으시죠. 예. 덕담 한번 하면서 얘기 좀 하시죠. 예. 이메일 주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서부터 제가 계속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메일을 확인 안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주말에만 딱 돌아가면서 지금 3분씩 보고 있습니다. 3분. 많게는 4분까지 보는데 4분 보면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3분만 보는데 지금 인원은 어쨌든 한정적으로 다 찼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셔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 종종 한 분씩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빠지면은 대체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의 내용, 이런 내용으로 제가 유튜브 찍는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올해 84년생입니다. 아, CO2 용접 전망을 물어보시는군요. 지금 CO2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워낙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티그 용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O2는 거의 보수 괜찮은 티그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한전 KPS도 좋습니다. 한전 KPS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캐나다나 호주 갈 수 있으면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호주, 캐나다에 제 사부님 계시고 호주에도 저 지인분이 계신데 그쪽 분들이 그래도 좀 인간다운 삶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낚시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 광야로운 벌판에서 이렇게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많이 부럽습니다. 저희 사부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은 1년에 6개월만 일하고 한 2억 정도 버십니다. 예. 캐나다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열교환기 주부 용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좀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원래는 저도 한 10년 전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맛이 가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열심히 술 안 먹고 몸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용접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ENG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ENG, 한양 ENG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나 ENG는 또 처음 듣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 나가시고 얘기하고 계신데, 뭐, 저야 뭐, 밤새도록 떠들어도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캐나다 가면은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자, 그러면 제가 댓글을 넘기면서 보는데 너무 뒤에 댓글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장 실시간 쪽 댓글로 보겠습니다. 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먼 곳에서 오셨네요. 제 채널 어떻게 보셨네요. 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셨으면은 저를 좀 탈레반 쪽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예, 예. 아까 어떤 분이 탈레반이냐고 물어봤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 이슬람에서 와가지고 아직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100명이라는 분들이 안 나오고 계시군요. 예. 청북 롯데바이오 공장을 알고 있습니다. 예, 봉적사님.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일요일 날 갔는데 그때 최 사장님 뵙고 촬영하고 그랬는데 거기 봉접사님 있다는 얘기를 그 다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서 못 뵀네요. 예, 예. 한번 뵐라 그랬는데 한번 이메일 주셨다니까 제가 이따 확인하고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소 알려주시면은 제 전화번호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분 또 오셨네요. 애완동물 키워보셨네요. 달팽이 혹시 얘기하시는 건가? 달팽이? 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달팽이는 안 키우지만 다슬기 해장국을 잘 먹어서 죄송합니다.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그런가요? 반도체 현장에서 용접사는 나이가 한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넘으면은 대부분 근무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자님. 예, 반갑습니다. 제 채팅을 제가 중간중간 읽어가지고 지금 막 띄엄띄엄 읽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답글을 주셔가지고 중간중간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스텔르 용접은 복식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울 용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관로 용접할 때 짝지랑 기싸움하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관로 용접 오면은 짝지랑 기싸움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오버헤드에서 진짜 심각한 분들은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이 바닥에서 30년을 해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은 진짜 공사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진짜 용접할 때 이후에는.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용접할 때 원래 짝지 용접이라는 거는 서로 같이 누가 빠르고 느리고 간에 서로 이게 받아쳐주고 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가운데다가 진짜 정가운데다가 수평 놓고서 석필로 깁니다. 오버헤드 석필 긋고 또 그거보다 더 심한 분들은 오버헤드에다가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물이 똑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오버헤드 그 자리에다가 석필을 딱 끕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못 넘어오게 서로 못 넘어오게 해가지고서 그러고 용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용접할 거 하고 끝내고 그러면 분명 한 사람이 느립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 한 사람이 빠르고 한 사람이 느린데 그럼 먼저 떼온 사람이 항상 용접 끝나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편에서 허겁지겁 따라온 사람이 스트레스 엄청 받죠. 예, 진짜 봉 한 두 개만 차이 나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이게 진짜 막 봉 3개 4개 차이 난다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진짜 서로 맞춰주면서 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 덜 받는데 서로 잘났다고 먼저 해버리면은 먼저 한 사람은 이제 위에서 담배 피고 있고 쟤는 너무 느려 쟤는 나한테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분들이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접사들 팀 잘 맞는 팀들은 배관사 일 도와주고 배관사는 또 용접사 일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한 팀들이 오래가지 절대 그 서로 만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붙으면 대부분 쫑납니다. 짝지가. 그리고 그분들은 쫑나면 또 다음 현장 가서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쫑나고 그러고서 30년 동안 이어온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 용접이 참 어렵고도 힘들다. 좋은 팀을 만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고전류를 많이 쓰시군요. 압력용기라면 이제 주로 서스 계열로 하면은 카본 파이프를 하나요? 서스 계열로 하면은 저기 아크 안 하고 다 풀틱인가요? 조선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소는 지금 제가 일한 걸 거의 정보를 못 듣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북 사는 용접사님, 감사합니다. 29살에 기능장을 취득했군요. 대단하십니다. 82년생이시군요. 예. 일찍 기능장을 취득하셨네요. 대단한데요. 저도 2010년, 저도 한 30 몇 살 때 한 것 같은데, 정말 빨리 하셨네요. 29이면. 외국 이민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를 갈 수 있으면은 가는 게 좋다. 예. 카본 이렌 용접봉. 슬래그 많은 용접봉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슬래그 앞을 가려가지고 오히려 비철보다 더 힘듭니다. 이런 용접봉 걸리면.
아, 감사합니다. 몽벨님. 처음으로 잘생겼다는 소리 듣네요. 계속 아까서부터 저기 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탈레반 같다 막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예. 정말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올티그 플러스 서브머지드군요. 서브머지드. 맞아. 압력용기에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풀티그 하면 아마 순행식 홀다를 쓰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상대가 이를 월등히 잘하면 숙이고 들어가네요. 그러진 않습니다. 상대가 용접을 관로 용접에서 상대가 용접을 겁나게 잘한다 그래서 숙이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숙이고 들어가진 않는데 저 같으면 숙이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사부님한테 용접을 어느 정도 잘 배워가지고서 사파이 용접봉을 진짜 쓴 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쓴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이 위빙법 자체가 틀립니다. 사파이로. 이게 같은 전류를 써도 3.2 350mm, 사파이 400mm면은 3.2로 몰고 올라갔을 때 3.2보다 더 빠르게 사파이 용접봉을 태우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노하우를 배웠죠. 제가 재수 좋게. 예, 이제 뭐 티그 용접처럼 막 좌우로 막 뒤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분산을 막 쫙쫙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력비 쫙 펼쳐지면서 그리고 가운데 뭉치지 않고 이렇게 사파이 용접을 하는 분이라서 그분한테 아주 용접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파이 용접봉으로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자신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지간한 형님들은 다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30인치 용접을 했을 때 1시간 40분을 끊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비슷한 기량자 형님들하고 밀리지 않을 정도로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용접, 아크 용접을 가르쳐준 사부님이 워낙에 출중하신 분이라서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좀 강원도 그랬거든요. 이런 투가 좀 있습니다. 순행식을 하고 있군요. 순행식. 순행식은 좀 많이 무겁죠. 그래서 순행식 용접하면은 손목에 많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훌치기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우니까 좀 옆으로 걸어 놓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손목이랑 어깨에 부담 안 가게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영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주말에 일요일만 하루 교육하는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 수익이 나느냐 이런 거는 아직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제 광고로 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주로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쇼핑몰 운영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안 벗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게 더 가려야 되는 게 제가 아직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현장 관리자분들이 보게 된다 그러면은 제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용접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리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뭐 현장에서 촬영만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촬영해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뭐 협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용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을 노출 안 하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접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만약 용접하신다 그러면 주변에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2007년부터 용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07년부터 지금 거의 한 좀 있으면 20년 되겠네요. 어느덧. 그때 20대였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분은 한 분 있습니다. 2호 제자. 1호 제자분은 벌써 저기 내려가가지고서 자리 잡은 분 있고 그쪽 조선 쪽 해양 이쪽에서 자리 잡으셨고 그리고 2호 제자는 지금
있습니다. 뭐 따로 말하진 않겠지만 이호 제자로 삼으면서 같이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지금 현장 상황 지켜보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항상 그리고 저축이 아니라 그 항상 용접우리에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호 제자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플랜트 현장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창욱 닮았다고 하면은 저 쫓겨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연습은 하러 오실 수 있는데 그 평일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뭐 유튜브 촬영으로만 촬영 장소로만 쓰고 있습니다. 예. 관로 용접에서 사파이 쓰시는 분의 용접사 비율 거의 뭐 다 쓰시죠. 거의 지금 58년 개띠, 54년 요 형님들, 그리고 60년생 요 형님들까지는 거의 다 사파이를 안 쓰는 형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용접을 한 3, 40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파이를 안 쓰시는 분은 없는데, 사파이를 잘 쓰시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거의 드물게. 컨트롤 잡고 한 손으로 해도 사파이를 잘 쓰시는 형님들은 거의 다 대부분 잘 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특출나게 저희 사부님처럼 용접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영상에도 조금 잠깐 올리긴 했는데, 용접을 할 적에 사파 용접봉을 좌우로 티그처럼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써야지만 높은 전류로 빠르게 밑구를 채우면서 올라가는 그런 스킬, 쫙쫙 퍼지면서 이런 스킬로 쓰시는 분은 제가 요번에 만난 사부님 요분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 형님도 있었는데, 그분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현장에서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같이 상대방의 짝지 용접사를 배려하면서 용접하는 그 팀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빨리 한다 그래서 빨리 떼우는 것보다 서로 시간 맞춰가면서 용접하는 게 관로 용접에선 가장 베스트 팀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배관사를 도와주고, 그런 팀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가장 오래 갑니다. 45살에 사설학원 가는 건 비추천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나이가 많다 그래서 뭐 비추천하는 건 아니고, 용접은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하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으면은 쉽게 남들보다 뭐 한 5년 걸릴 거 뭐 한 3년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뭐 용접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 70세까지는 용접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관로 용접 현장입니다. 70세가 넘어도 합니다. 지금 최고령자분께서는 54년생이면 대충 계산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분까지 봤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합니다. 아크가 재밌나요? 티그가 재밌나요? 제 교육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해보면은 다 티그가 쉽고 아크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크가 훨씬 재밌다고 합니다. 아크가 그만큼, 티그랑 아크랑 다른 점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그냥 대략적으로 눈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티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살을 채우거나 이제 용접을 할 때 용접봉으로 얼마든지 이게 컨트롤이 되는데, 아크는 타들어가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작업각, 진행각, 그리고 몰고 올라가는 그 샘물에 차는 감각까지 모두 그 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이 봉이 타들어가면은 이 시간 안에 끝난다.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요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크가 이제 각도별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로 하면은 아크 용접으로 백을 낸다 치면은 스테인레스 용접을 아크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줄비드 내기가 육지로. 근데 그거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면은, 만약에 스테인레스나 하스텔로이드를 아크 용접봉으로 백부터 파이널까지 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몇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58년 요 형님들 빼놓고 거의 없을 겁니다. 비철 용접을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티그처럼 낼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크 용접이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지만 티그 용접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애지간히 어느 정도는 다 하죠. 하지만 아크 용접으로 만약에 백으로 비처를 육지 45도 육지알 걸어놓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크 용접이 훨씬 어렵습니다. 원하연님 울산에서 연습을 하시군요. 울산 TGENG에서 연습하시는군요. 그쪽에 가면은 아마 잘 봐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50 넘으신 분들도 현장에서 조공으로 하고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 50 넘어서 배관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50부터가 플랜트는 경력지기 때문에 40 이하로 만약에 배관사를 간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색안경 끼고 봅니다. 뭐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현장을 살아남고 그 다음 움직여야지, 움직일 때 인맥을 좀 만들어서 같이 움직여야 이제 그 다음에 살아남기 쉽죠. 주토피암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이제 기억날 것 같군요. 예. 감사합니다.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시는군요. 압력용기 5파이로 RT를 뽑는군요. AC. AC 교류 용접기로.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아래 보기가 많이 흐릅니다. DC가. 근데 4파이로 좁은 개선을 치우는 건 더 어렵습니다. 박민영님. 대단하십니다. 5파이 RT로. 5파이가 아무래도 채우는 게 더 좋죠. 4파이보다. 5파이 공도 한 400mm 되나요? 한 450mm 되나요? 5파이 용접봉을 옛날에 관로 현장에 썼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봉접사님 2009년부터 하셨군요. 저는 2007년부터 했습니다. 예. 2년 제가 먼저 했네요. 예. 용접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용접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쉬운 현장에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용접사분들이. 용접 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지금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작은 애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좀 빨리 했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저 43입니다. 84년생입니다. 원투비 용접사님도 반갑습니다. 이분도 유튜브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분도 한번 원투비 용접사님도 유튜브 아니신가요? 유튜브님께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현장에 제가 지금 있는 용접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서 좀 덕담도 나누고 서로 기술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로 라이브 방송 한번 가시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실력 되시는 분들이 오셔야지 그래도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투비 용접사님이나 뭐 이제 봉접사님 오시면은 같이 오시면 어쨌든 제가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관로 용접사 용접 개 힘들지 않나요? 처음에는 저도 2016년도에 어떻게 우연찮게 관로 용접을 했었는데 그때는 도망갈라 했습니다. 그냥 막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막 진흙구덩이에서 용접하라 그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해가지고서 그런 현장에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밑에 나라시 돼가지고 나라시가 일본 말이죠. 완벽하게 깔끔하게 밑에 바닥을 정리하고 모래마대로 싹 쌓고 이렇게끔 높이 딱 500 정도 맞춰가지고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맞춰줍니다. 그래가지고 용접이 그렇게 힘들고 뭐 지저분하고 물이 묻어서 등이 축축하고 이런 거는 거의 드뭅니다. 진짜 예. 그래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관로 용접도. 그리고 안전도 많이 생각해서 요즘은 이렇게 웰딩하우스를 씌워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웰딩하우스를 안 씌우면은 법에 저촉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웰딩하우스를 씌워서 이렇게 땅이 무너져도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중약물이다 보니 만약에 배관사분이 서투르고 이러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사례로 안 좋은 사례로 일을 하다가 30인치 배관을 위에다가 이렇게 하월되는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된 다리 옆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를 밑을 이렇게 좀 한 6m에서 뭐 한 길게 깊이는 10m까지 파는데 거기를 이제 파이프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해가지고서 이제 TS 판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하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위에다 챔 블록을 3톤이나 5톤짜리를 차야 되는데 그걸 안 차가지고서 한번 용접하다가 그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30인치 파이프 한 3번 정도가 앞으로 확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시겁하고 나서 이제 위험성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그때 잘못해서 깔렸으면 찍소리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로 용접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배관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용접사를 살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항상 테크 칠 적에 제가 영상도 그때 했지만 배관사분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테크 치다가 크레인 놔버리고 잃어버리면은 그냥 파이프가 터져가지고서 밑에 있는 사람이 깔리기 때문에 항상 배관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용접사 같이 일해도 안전을 서로 봐줘야 되고 테크 쳐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항상 테크도 길게 두툼하게 쳐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관로 용접이 위험하다. 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위험한 현장은 아닙니다. 어디 현장이나 똑같겠죠.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은 그렇게 위험한 현장은 아닙니다. 안성시의 외노자 용접사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성에 촬영만 하는 곳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CHW님 36살의 용접 기능장 실기. 2번 만에 붙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2번 만에 그때 땄었는데 정말 기능장 시험이 생각보다 너무 떨려서 힘듭니다. 예. 기능장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장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능장을 딴 지가 거의 어느덧 10년이 됐는데 이게 현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게 플랜트 다니신 분들은 자격증조차 없는 분이 많습니다. 뭐 기능사 이런 분들도 없는데 기능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지 혜택이라 그럴까? 이제 현장에서 좀 시험을 봐도 기능장 있으면은 조금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저는 맨 처음에 기능장 따고 나서 너무 기능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을까봐 아예 이력서에다가 넣질 않았습니다. 넣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그래도 티그는 자신이 있다. 이 순간부터 이제 시험에서 확실히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능장 이력을 넣습니다. 근데 항상 감리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기능장 있으신가요? 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용접을 잘해야지만 이제 기능장에 대한 이제 그 위상을 떨칠 수 있는데 만약에 용접을 개떡 쳤는데 기능장이다 이러면은 쟤씨 아리송한데 이러기 때문에 기능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과 얼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예, 그 정도로 좀 난해합니다. 이렇게 좀 내가 용접을 정말 잘하면은 이제 기능장을 이력서에다 넣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용접이 좀 현찮은데 괜히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기능장을 뺍니다. 이력사항을. 예, 아무튼 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그 시험을 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력서조차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은 이력서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관로 현장은 그냥 인맥입니다. 그냥 주민등록 등본 요거 주면 끝납니다. 그냥 통장 사본도 그 정도까지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력을 본다든가 뭐 이런 거나 안 봅니다. 대신 여기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인맥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먼저 이 관로 용접이 얼마나 좁냐면은 어디서 누가 용접을 하고 리페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 바닥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그래서 바닥이 좁다 그래서 뭐 평택 지역인 평택 지역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평택 있지 뭐 공주 있지 용인 있지 뭐 삼척 있지 뭐 저쪽 고성 있지 막 이쪽 온갖 지역에 다 그쪽 뭐 보령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역에서 다 하는데 그분들이 전화 한 통하면 다 합니다. 전화 한 통하면은 누가 어디서 이래 근데 혹시 제가 불안해하는 거는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젊은 애가 관로 용접에서 일한다며
84년생이야. 그러면 딱 저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저 바로 뽀록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저는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거를 좀 숨기고 가급적이면 숨기고 그리고서 현장에서 최대한 뭐 영상도 어차피 관련 용접은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는데 재미없는 영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영상 촬영 안 하고 아는 사람 난 그냥 일개의 용접사 젊은 용접사 요 정도만 생각해서 그렇게끔 이게 형님들이 모르게끔 이렇게 용접하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저의 은퇴할 때까지. 아, 비겁하게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했듯이 이제 제가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을 많이 보고 배웠다군요. 예. 아,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아, 얼굴을 못 봤을 땐 목소리만으로는 20대인 줄 알았다. 생각보다 엄청 잘생기셨군요. 이게 칭찬인가요? 얼굴을 봤을 땐 제 목소리가 대부분 50대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저 뭐야 너 굉장히 동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상하네요. 예. 아, 원투비 용접사님 맞으시군요. 예. 아, 원투비 용접사님 이메일 한번 주십시오. 주시면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재밌는 한번 촬영도 만들어가고 한번 해보죠. 박장접 배우고 계시군요. 아, 박장접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해보면 느린 스피드로 천천히. 서스 304 개비밀이 대각 용접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편인가요? 서스 304 개비밀이 대각 용접. 이게 무슨 얘기죠? 서스 304 개비밀을 대각 용접한다. 대각 용접한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대각 45도로 용접한다는 얘기인가요? 서스 개비밀로 링백 뽑으면 잘하시는 겁니다.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오버헤드부터 링백 뽑으면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용접 독학입니다. 지금까지 얼굴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살짝 그래도 최대한 가리고 얼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원투비 용접사님. 뭐 다 저도 초짜라 생각합니다. 오셔서 저기 뭐야 덕담도 나누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죠. 예. 아, 목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아, 채팅 읽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 엑스레이입니다. RT 관로 용접은 RT가 엑스레이입니다. 감마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도 엑스레이 공부를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좀 배웠는데 엑스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RT 자체가. 감마는 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제가 한번 전화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새로운 정보를 알았는데 RT를 찍으면은 그 근처에 있으면 피폭이 될까? 아, 물론 피폭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근처에서 이제 안전요원이 RT를 찍고 안전요원이 대기를 합니다. 그 근처에서 사람들을 모두가 통제를 하는데 그 방사능 수치기로 이걸 확인합니다. 이제 그 RT 이제 선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방사능을 파이프 쪽으로 밀어 넣는 건데 그 선원을 넣을 적에 그 피폭되는 양 그게 자연 방사능 우리가 일반 대기 중에도 자연 방사능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자연 방사능보단 조금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엑스레이보다는 현저히 낫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RT 하시는 안전요원분한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그런 건 아니다. 차라리 병원에서 찍는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틀리다면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 짱새님이 카메라로 촬영하시던데 같은 현장에 같이 일하러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요즘 짱새님 안 만난 지는 좀 됐습니다. 목소리만 들을 땐 30대인 줄 알았음. 그러면 뭐 한 50대로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메일 주시면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채팅 보고 있습니다. 채팅 보고 있는데 계속 대강용접이라는데 이게 지금 제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고 있어서 순서가 되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 자격이랑 실력이랑 아예 틀림. 맞습니다. 기능장 시험 봤다 그래서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기능장은 기능장대로의 요령이 있고, 그리고 용접 육지는 육지대로의 실력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교하자 그러면은 배관 파이프가 더 어렵겠죠. 예. 갈 때마다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배관이 어렵겠죠. 하지만 기능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능장 시험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필기는 둘째치고 실기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CO2 용접했다가 분명히 합격했는데 비주얼까지 다 넘어갔는데 RT에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RT를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판독 결과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 두 번째 시험 볼 적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떨었었는데 그래도 재수 좋게 합격했습니다. 육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용접사라면은 반드시 육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색칠하는 용접도 잘하네요. 용접은 눈썰미입니다. 눈썰미. 이제 어깨 너머로 보고 내가 이거를 딱 터득할 수 있는 기술. 이거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용접을 잘할지. 똥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용신일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용접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설학원에 가면 내가 딱 한 달 해보고 똥손이다 그러면은 바로 포기하고 그래도 노력은 했지 않습니까? 안 해본 것보다 나니까. 만약에 내가 용신이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됩니다. 진짜 용접에다. 그러면은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신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능장이 있다 그래서 테크도 못 치는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다. 기능장을 딸 때 뭔가 장비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엄청 많습니다. 뭐 공구통 몇 개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시험 막 한 여러 번 떨어지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대부분 기능장 보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제가 영상에 마음에 드는 게 자연의 새 울음소리. 영상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을 예전에 새 나오는 울음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롱 영상이 좀 사라지고 숏을 나오면서 음악을 바꿨습니다. 저는 내일 출근 안 합니다. 저는 여기 공작소에서 계속 라이브랑 이런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밀린 촬영을 여기서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주말 교육도 틈틈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사업 구상 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 광고로 해서 좀 사업을 할 게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날 좀 풀리고 그러면 이제 관로 현장으로 다시 또 나갈 계획입니다. 파이프 용접은 기능장이랑 상관이 거의 없다고 봐도 맞을 겁니다. 거의. 근데 제가 기능장 시험 볼 적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크 용접은 저는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아크 용접은 딱 그 뭐라 그러지? 그 많은 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냥 딱 한 번, 두 번만 떼어봤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아크 용접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버헤드 금하고 정말 쉽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능장만 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니저분이 지금 퇴근하셔가지고서 지금 한번 아까 그 발용접 하시는 분이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애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가 있어서 우대해 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감리나 이런 감독분들이 보기에는 기능장 시험을 봤다는 자체는 그분들도 어차피 다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능장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용접 기능장이. 배관 기능장까지는 쉽게 따는데 용접 기능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나 감독관분들은 이제 기능장을 좀 우대시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서 남들보다 우월하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막 떡쳐 바르면 차라리 안 적은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확실할 때 그때 기능장을 이제 이력서에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육지 오버헤드 부분 갭 1mm, 2mm도 퍼지 상태에서 백을 낼 수 있어요. 백은 녹는데 둥근 백을 내기가 많이 힘듭니다. 예. 완전 용접봉을 거의 각도를 세워가지고서 밀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뭐 또 키홀로 해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와가지고 제가 영상도 촬영하고 유튜버 분이시라면은 한번 배우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랑 채팅 딜레이가 30초가 아니라 제가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이렇게 댓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 보이나요? 피부 되게 안 좋은데? 피부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예. 피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미남이라고, 감사합니다. 커피향긴 오후님,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는 소리 오늘 좀 듣는데요? 얼굴 공개하고 싶은데요? 그럼 안 되지, 참. 아직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좀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아크 실리콘 홀더는 아직 저기 인스타에서 올려가지고 그쪽에 있습니다. 아크 실리콘 홀더. 우리 1호 제자님. 예. 3.2 4파이봉 녹이는데 굳이 500짜리 DC 용접기 사용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3.2 풀 용접하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4파이 풀 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입니다. 지금 아크 250 용접기 선진만 해도 4파이 풀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용접기 350까지 안 가고 250만 가도 충분합니다. 4파이 풀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용접기로 연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이나 해가지고 메시지로 해가지고서 메시지하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겸손하다고 하시네요. 예. 말투가 좀 이렇게 좀 거칠다 그러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겸손하다고 하시는 우리 회원님 감사합니다. 레트로 로켓님 감사합니다. 아크 연습하는데 7016으로 교류로 하다가 이제 직류로 하니까 멘붕이죠. 맞습니다. 직류로 하면은 좀 흐르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가 교류도 예전에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능사 시험 기능장 시험 이럴 때는 교류를 썼던 것 같네요. 근데 용접성은 확실히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확실히 다른 분들도 직류전기가 좀 흐르는 성질이 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예. 원투비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나가실 수도 있겠네요. 감마보다 엑스레이 판독이 훨씬 선명도가 선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선명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스타트 박민영님, 네. 스타트 4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요거 스타트 때 포로스티 못 잡으면은 이거 진짜 하기 힘듭니다. 가뜩이나 사파이는 슬래그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서 이게 포로스티가 들어가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한 포인트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파이 용접을 배우시려고 사파이 용접으로 이제 터득을 하실 분은 반드시 옆에 있는 대선배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백스텝 하는 법을 한번 배우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파이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3.2도 마찬가지인데 아크게 붙이고 이게 진행각, 작업각 맞춰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도리님, 저 손가락 되게 깁니다. 손가락이 좀 긴 편입니다. 근데 완전 길진 않고 손가락은 긴데 손등은 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면은 어느 정도 장갑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짧으면은 솔직히 용접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손가락 짧으신 분들 있을까요? 스위치 누르고 그럴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공작소는 지금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벌써 교육하시는 분들 인원이 차가지고 주말에만 하기 때문에 주말 일요일만 하루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오셔가지고서 커피 한잔 하시고 덕담 나누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메일 주십시오. 학원은 절대 안 합니다. 여기 학원 하나 만들어요. 예, 절대 학원은 하지 않습니다. 학원 안 하고 주말 교육만 합니다. 학원 할 바에는 현장 갑니다. 저는. 예. 기능장 취득 수준이면 관로아크 할만할까요, 선배님? 도전해볼만 합니다. 예, 도전은 좋은 겁니다. 항상 사람은 도전을 해야지,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인생에 뭔가 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능장도 도전이라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어쨌든 이 관로 용접도 도전이라 생각해서 그래도 여기도 시작했고, 용접 자체를 항상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발전소 갔을 때도 젊은 나이에 발전소 그때 막 20 몇 살 때 발전소 가가지고서 용접 색안경 끼고 남들이 볼 때 그럴 때도 항상 도전이라 생각하고 이게 진짜 여기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때는 워낙 어렸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막 10대로 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수염 이렇게 기르고 선글라스 짙은 색 끼고 그리고 머리 부시시하게 며칠 안 감고 막 이러고 시험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딱 하는 소리가 박용대 씨? 죄송합니다.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안경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럼 안경을 딱 벗으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용접 될까요? 너무 어린데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심취해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고 말았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예. 이름이 잘 안 들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피곤하시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새벽 2시까지 여기서 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항상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일을 안 하고 유튜브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잠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잡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잘라고 놓으면 잡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예.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인데 광고 같은 걸로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게 잘 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마 뒤에 제가 이제 토치 상품을 내놓는데 그때 이제 그 토치가 잘 팔릴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제가 만약에 이 정도 라이브 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충분히 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토치에 대한 이제 광고 설명 이런 거는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해가지고 라이브 때 한번 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다 만들어 놨는데 동영상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토치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치는 원테크랑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건데 그 토치가 굉장히 저랑 같이 6개월간 이렇게 같이 써보면서 이렇게 토치의 미비한 점이나 불량 이런 점 해가지고 무결점 토치로 이제 살짝 소스를 말씀드리면은 백캡에서 대부분의 이제 토치는 새는데 이제 원테크 토치 요번에 신상품으로 나오는 건 아예 개조를 변경해서 백캡 쪽에서
새는 공기가 가스가 새 나가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다 막아놔서 그쪽 부분을 완전히 다 차단시켜 버려 가지고 백 처음에 용접을 시작할 적에 백에서 나오는 포로시티 이런 부분은 다 토치 액세서리나 아니면 어디 가스가 새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한번 탁 누르면 이렇게 압이 찬 상태에서 가스가 송출되면은 바로 이제 토치에서 그 백캡 쪽에서 산소가 혼입되면서 나도 모르게 백에서 포로시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백에서 포로시티가 나오면은 용접을 하다가 딱 한 번씩 튑니다. 이렇게 퍽퍽 이런 부분이 튀는 게 바로 백에 포로시티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RT 용접에서는 기준이 이제 뭐 2급이냐 3급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게 리페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작게 나오는 포로시티 크기 이런 거는 다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잠브로리식으로 크게 나오면은 그때는 리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원테크와 좀 긴밀히 좀 토치 개발을 하면서 완전히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 토치 자체가 가스만 순수하게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지금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토치를 이제 개발해서 요번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테크는. 오늘 배관사가 서스 28인치 노퍼지 브릿지 테크 개 밀미리를 추변해서 개판다고 노퍼지 와이어를 쓰십니까? 서스 28인치 노퍼지 브릿지 테크 개 밀미리. 근데 서스 같은 경우에는 노퍼지 와이어 몇 자리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스 같은 경우에는 노퍼지 와이어 사용하시면은 갭을 많이 벌리면 안 됩니다. 키울로 해가지고서 그 양방 찍는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래 노퍼지 와이어가 슬래그가 많기 때문에 그 쇠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 녹일 수 있는 쇠가. 그렇기 때문에 갭을 많이 벌리면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서스 1mm는 좀 심각하네요. 예. 1mm는 좀 더 벌려야 됩니다. 그래도 1mm면 거의 붙는다고 봐야죠. 예. 노퍼지 와이어 혹시 2.4 정도까지 쓰신다면 그래도 한 3mm 정도? 1키울로 들어가면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그 노퍼지 와이어 자체가 제가 영상이 찍은 게 있는데 그 용접 자체가 용접봉이 빨리 붙어야지 어쨌든 서스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채우다 보면 방울방울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갭을 확실히 많이 벌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 좁게 벌려도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힘들겠죠. 그래서 태클을 좀 길게 먼저 본 태클 놓고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한번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노퍼지 와이어가 없어서 예, 그건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퍼지 와이어 쓸 정도면은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한번 노퍼지 와이어 잘 쓰시면 와서 한번 영상 한번 같이 한번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핑핑 F4Z님. 반갑습니다. 사슴님. 3명의 아이 아빠고 올해 20대 후반입니다. 일찍 결혼하셨군요. 예전에 국비 용접했었고 현재 다른 일을 하다가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사설학원을 지금 3명의 아버지인데 사설학원을 들어가셔서 용접사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초보자신가요? 국비까지 했었고 좀 많이 애매합니다. 좀 경제적 형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래도 어디 샵에서 용접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샵장 취직해서 조공으로라도 이제 용접의 맛을 보고 경력을 키우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그랬을 때 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섣불리 사설학원에 가면은 좀 당장 들어가야 될 돈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벌어야죠. 3명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못 벌어도 500은 벌어야 됩니다. 진짜. 근데 그 상황에서 사설학원을 간다. 혹시 집이 잘 사시면 모르겠는데 좀 벌이가 좀 안 좋으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의 평화가 최고입니다. 지역은 안성입니다. 인상이 개선해 보인다는 게 지금 아주 선하다 보는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20대 분들이
저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제 1호 제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매직웰드입니다. 매직웰드 분입니다. 그분이 유튜브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정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케이스입니다. 저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닌자 맞습니다. 저 닌자인 거 걸렸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예. 닌자 맞습니다. 요즘 얼굴을 가리면서 이 유튜브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유행시켜 보려고 이렇게 닌자처럼 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면 맞습니다. 창창합니다. 창창한데 그래도 가정에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세 분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벌이는 만들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크 전문 40년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대선배님이시군요. 이종근님. 이런 분들한테 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진짜. 예. 대선배님들이시죠. 현장마다 개인용 적기를 쓰나요? 예, 맞습니다. 현장마다 개인용 적기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개인용 적기랑 발전기랑 차량이랑 세팅하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쪽이고 관로용 접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이설 현장, 그러니까 짧은 공사 이런 데는 개인 발전기 용접기 차량을 세팅해서 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관로 현장, LNG 관로 현장에서는 임대해 줍니다. 대부분. 용접기를 발전기랑 같이 세팅된 걸 임대해 줍니다. 그래서 배관사도 전기를 따쓰고 용접기도 달려있고 2대 달려있고 그렇게 용접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임대한 업체들은 이제 옐림 용접기나 태양 발전기 이런 쪽에서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우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40대 시작해서 A급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0년? 5년? 빠르면 5년. 그래도 한 10년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채팅을 지금 위에서부터 읽고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써졌는지 모르겠네요. 학원 차릴 생각은 없습니다. 주말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치 사신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군요. 저야 정말 감사하죠. 제 공구 깡통 한번 라이브 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까지. 근데 이 2건이 너무 좋아서 이게 대진 작업복에서 파는 2건인데 이게 거기 가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크 용접하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써본 2건 중에 가장 난 것 같습니다. 해외 분들도 이렇게 와가지고서 뭔 소린지 모르지만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학원은 그래도 안 차립니다. 예, 예, 예. 마음 시리즈랑 조금 다릅니다. 예. 마음 시리즈긴 한데 마음 시리즈 토치랑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토치입니다. 근데 구성은 마음 시리즈에 나온 구성입니다. 구성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저와 같이 콜라보로 만든 토치입니다. 맞습니다. 퍼지 다음 후속타가 요게 토치가 잘 팔리면 다음 후속타로 퍼지 지그나 요런 거 만들 생각입니다. 퍼지 지그 그리고 토치 케이블 뭐 이런 부분도 올릴 예정입니다. 핑핑님 노퍼지 와이어가 아니고 그냥 슬화 쪽 말고 개선 바깥 양쪽에서 3.2로 딱딱 녹여가지고 태클을 좀 힘들게 해놨군요.
그렇군요. 조한 367님 감사합니다. 임자 이거 왠지 측근분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민스탈님 요분 제가 얼굴 가리고 라이브 하는 이유가 현역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얼굴을 공개하면은 현장에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현역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살이면은 21살 요거 SN 캐시님 요분 21살 되신 청년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CO2하고 그리고 티그 국비하고 4개월 정도 다녔으면은 군대를 입대하시는군요. 티그 용접사로 잘 클 수 있을까요? 차라리 군대를 특기병으로 가시는 건 어떤가요? 용접병도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예, 그쪽을 알아봐서 특기병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신 분들 없나요 혹시? 이렇게 군대를 이제 주특기로 이제 용접이나 이런 거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조언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모든 전군 부사관 시험을 다 떨어지고 상근 예비역을 간 출신입니다. 안타깝죠. 감사합니다. 카카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닌자라고 의학 박사님. 저는 올해 84년 43살입니다. 원테크 출시하는 토치는 계속 얘기하네요.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저 나오게 되면은 제 스토어에 이제 처음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만 세팅으로 이제 좀 세팅 구성으로 팔 겁니다. 이렇게 상자에다가 좀 이쁘게 넣어서 해가지고 이제 고급진 상자에다 넣어서 팔 예정입니다. 이게 기독교 말씀도 하고 가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호와 이쪽은 아니시겠죠? 제가 어둠의 길을 들어선 지 오래돼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어둠의 길을 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기계 공작병이라고 군대에 따로 있군요. 그렇군요. 예. 기계 공작병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살 아까 그분. 예. 나루토 스승님이 나를 닮았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나루토 춤 한번 춰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동영상 목소리만 들었을 땐 엄청 젊다고 생각했어. 그런가요? 그럼 지금 많이 늙었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저 담배는 안 피웁니다. 담배는 피웠다가 끊었습니다. 저는 주로 관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아크 공작소라는 곳에서 지금 유튜버 영상 촬영과 주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채팅을 이제 거의 다 읽었네요. 예. 저 시력이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아직도 1.5에서 2.0 왔다 갔다 거립니다. 아직 노안은 안 왔는데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노안보다는 우선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현재 신약이 개발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안 안약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 안약은 한번 아침에 넣으면은 그게 한 8시간 정도 효과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안이 좀 미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걸로 최대한 60까지 버텨볼 예정입니다. 반도체는 안 갑니다. 저는 지금 관로 용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안 갑니다. 눈 나쁜 사람은 용접하기 좀 많이 힘듭니다. 진짜. 이건 현실입니다. 좀 많이 불리합니다. 습기도 많이 차고 그리고 안 보이면은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통 용접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노안 오신 형님들이 관통 용접을 다 감으로 하기 때문에 노안은 최대한 늦게 오게끔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는 안 되죠. 아, 티그와이어 송급할 때 엄지를 세우나요? 아, 티그와이어 송급할 때는 엄지를, 요 부분은 좀 영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노안 금방 온다고. 맞습니다. 노안 금방 온다고 하는데 저도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로 현장은 100% 인맥입니다. 인맥 아니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국밥엘더님, 반갑습니다. 노안 안약, 나오는군요. 이게 용접사들한테 아주 희소식입니다. 노안 안약. 이게 진짜 아마 많이 늦출 겁니다. 용접사분들의 노안은. 이제 돋보기 낄 수 있는 시간을 아마 많이 늦출 겁니다. 못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늦추지 않을까. 그럼 지금 40대부터 노안 오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분들이 50대 되면 거의 다 노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50대도 넘기고 한 55세에서 60대 정도까지는 그때 이제까지는 버틸지 않을까. 돋보기 안 끼고 버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확률이 아직까지 12호 쓰고 있습니다. 12호. 굉장히 지금 눈이 좋죠. 눈부신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12호 쓰고 반도체 용접할 때는 한 11호 이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용접을 뭐 쉽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학원을 가는 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그러면은 학원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만약에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해양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를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다면은 해양 플랜트나 아니면 육상 플랜트 이런 데 갈 수 있는 학원의 그런 인맥이 있다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서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신 자기가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학원을 가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내가 1등 할 수 있겠다. 학원에서 내가 학원생들보다 제일 잘해서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취업 같은 것도 확실하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용접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숙달하고 그래도 이거 조공하면서 경력도 만들고 현장 당장 나갔는데 내가 조공보다 그라인드 못하고 단돌이 아무것도 모르고 용접기 뭐 고장났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하면은 그거는 안 간 것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가시게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모든 걸 다 경력도 되고 내가 조공보다 그라인더도 잘하고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사가 일하면 도와줄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주고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12호 확률이 12호면은 많이 어둡죠. 예. 라이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 때 끝냈어야 되는데 벌써 2배가 넘어가 버렸네요. 예. 너무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 혹시 네오님 가셨나요? 네오님이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너무 후원을 많이 해주신 네오님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43에서 45이면 저도 이제 슬슬 온다는 얘긴데 최대한 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도 안 그래도 저는 20대 때부터 눈 영양제를 먹고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저희가 가족 내력에 안경 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 하나는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거 장이고 뭐고 다 안 좋은데 눈만 좋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렇게 해양에서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RT 용접 배우기 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좋은데 가셨나 봅니다. 해양이 진짜 RT 용접 배우기엔 최고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육상 오게 되면은 육상 플랜트에서는 진짜 거의 뭐 전쟁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거의 뭐 모작 아니면은 물량 뭐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에서 기본적으로 FM을 배우고 육상 플랜트로 와서 모작식 용접을 다시 배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용접사가 클 수 있는. 그리고 육상 플랜트에서 모작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발전소 가서 아크도 좀 만져보고 그리고 LNG 인수기지 가서 서스 용접도 어느 정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기량을 키우고 나중에 기회 된다면 저한테 아크 용접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넘보면서 이제 관로 용접사가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관로 용접이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걸 선호합니다. 현장으로 가도 주말 교육은 합니다. 현장이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토요일을 쉬고 그리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일요일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량팀은 많이 체력이 딸리죠.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집을 가야 돼서 이제 내일 좀 할 일이 있어서 집을 가야 돼서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량팀 체력 많이 딸립니다. 예, 많이 딸립니다. 안 딸리냐고 하는데 정말 많이 딸립니다. 용접적으로 체력이 많이 딸립니다. 진짜 입에 단내 나도록 용접해야 됩니다. 물량 하려면. 예. 저 결혼했습니다. 예쁜 누님이 있다고 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교육은 안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모개님, 예, 관로 용접 단가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하고 다음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벌써 4시간 30분 정도 용접은 실질적으로 용접은 2시간도 안 한 것 같네요. 용접 2시간 안 하고 다 노가리만 떨었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소통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다음에도 소통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왼손을 풀든 뭐 다른 노하우를 한번 보여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형수님이 샤워하고 기다리십니까? 큰일 났네요. 감사합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하기 전에는 식품회사 다녔습니다. 식품회사. 20대 초반. 완전 군대 가기 전에. 식품회사도 다니고, 뭐, 전봇대에서 촬영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습니다. 빈진이 화차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의학박사님. 40대면 샤워하면 무서워집니다. 예.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은 이게 끝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종료를 하고, 내일 출근하실 분들도 있는데, 모두 안전작업 하십시오.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작업 하시고,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